자, 만약에 KTX하고 버스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 아니 저번에는 SRT로 그러더니 이번에도 산욱 쳐서 하는 뭐 그런 거냐? 똑같은 걸 또 하진 않겠죠. 무슨 뇌절할 일 있어요? 일단 단순히 속도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KTX가 빠른 게 맞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일부러 차를 놓치지 않는 이상 KTX가 이길 게 뻔한데 이번엔 그런 상식을 깨버릴 KTX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바로 최근에 개통했던 중부 내륙선 KTX인데 이게 생겨서 충주에서 서울로 갈 때 기존의 고속버스에 더해서 KTX로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KTX가 서울을 안 가요. 도중에 이천 부발역에서 끊깁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남쪽으로는 진주, 거제까지 이어질 노선인데 문제는 이게 경제성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충주에서 이천 구간만 먼저 개통한 거예요. 그야말로 반쪽짜리 개통이죠. 만약 충주에서 KTX를 타고 이천 부발역까지 오면 전철로 환승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주에서 서울로 갈 때 이런 반쪽짜리 KTX를 타는 거랑 그냥 원래대로 고속버스를 타는 거랑 누가 더 빨리 가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실험을 하려면 2명은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번 영상부터 도시교통님과 함께 레이스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웃긴 게 사실 도시교통님하고 레이스는 이미 많이 했거든요. 뭐 KTX vs 비행기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작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돼버렸네요. 앞으로 이런 레이스 영상 자주 올라올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충주역에서 이번에 개통한 KTX를 타고 도시교통님은 충주 터미널에 고속버스를 타서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한 다음에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샵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택시를 타고 있는데 네, 저는 먼저 충주역에서 내리고 도시교통님은 터미널까지 가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 멀리 충주역에 보이는 오 바뀌었다. 야, 기사님 말이 딱 맞네. 벌써부터 일이 잘 풀리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천 부발역까지 가는 KTX입니다. 13시 52분 출발하러 되어 있는데 여기 승강장을 보시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TX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주 터미널에 대기 중인 버스는 1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아, 버스가 2분 정도 빨리 출발하네요. 동시에 KTX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과연 충주에서 서울까지 누가 더 빨리 갈 것인가? 13시 52분. 아, 버스는 이미 터미널을 빠져나왔는데 KTX는 인제서야 출발합니다. 아, 늦게 출발했을 땐 벌써 뒤처지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KTX는 KTX인 건가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1분 만에 100km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KTX 이음열차라 그런지 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점점 빨라지더니 3분 만에 180km의 속도로 남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버스, 아, 이게 뭔가요? 강을 건너기도 전에 신호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차이가 벌어질 텐데요. 이미 8km 떨어진 곳까지 와버린 KTX.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20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KTX 빠릅니다. 그 사이 버스는 인제서야 다리를 건너고 10km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까지는 좀 남은 것 같은데 KTX는 다음 역인 앙성온천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아, 참고로 앙성온천이지 양성온천 아닙니다. 무슨 코로나 검사야? 양성이기? 앙성온천역에 정차 중인 KTX. 버스한텐 절호의 기회인데 버스도 빨간불 때문에 정차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의미가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아, 신이 도와준 것인가요? 다시 80km로 달리는 버스. KTX는 앙성온천역을 출발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선로가 하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 내륙선은 다른 KTX와 달리 선로가 하나인 단선으로 운행합니다. 그러면 느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순간 다시 달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40km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버스도 질 수 없죠. 드디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100km로 달릴 수 있죠. 하지만 KTX 버스한테 선두를 주지 않으려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야? 아니, 무슨 10분도 안 지났는데 또 정차한다고?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KTX가 정차한 사이 110km로 달리고 있는 버스, 그 차이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다시 감곡 장원역을 출발하더니 순식간에 2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뒤늦게의 버스도 감곡 장원역 옆에 있는 감곡 IC를 통과합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차가 안 막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TX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뭔데? 야, 버스가 벌써 강곡까지 왔는데 또 정차한다고? 아니, 이거 정차역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중부 내륙선 KTX는 아직 정부간 개통이 되지 않아 완행 역할을 하는 열차만 있습니다. 아, 이거 타격이 좀 큰데요? 한편 버스는 계속 달리더니 여주 분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표지판에 서울이라고 써져 있죠? 이에 KTX도 쉴 수 없었으니 마지막까지 막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속도가 더 줄어들어? 아, 벌써 부발역 도착했구나. 충주에서 출발한 지 35분 만에 이천 부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경강선 전철로 환승해야 되는데 KTX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환승하는 것 자체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다음 열차는 몇 시... 뭐요? 14시 41분 출발? 아니, 그러면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 아니, 다른 시간대 5분 만에 환승하는 것도 있더니 내가 탄 거 왜 이러냐? 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KTX가 부발역에 도착한 사이 버스는 여주 분기점에 진입. 이제 서울 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아, 지금 9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KTX를 탔던 공작소는 여전히 부발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제 전철로 환승해야 되니까 승강장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있는데 그런 사이 버스는 부발역 옆에 있는 이천 IC를 통과.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역전입니다. 역전. 구발역에서 대기하는 동안 버스가 역전해버렸습니다. 아, 환승의 단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버스는 110km까지 달리더니 호복 분기점을 지나 덕평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부발역에 전철이 들어옵니다. 아, 그동안 차이가 꽤 벌어졌는데 아직 예단할 순 없습니다. 수원 신갈까지 돌아가는 고속도로와 달리 판교역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전철. 아, 전철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건가요? 전철도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철은 전철인 것인가? 도중에 여기 정차해버립니다. 아, 이러면 되게 불리한데요? 그 사이 버스는 용인IC를 통과 지금까지 계속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철은 다음 역인 곤지암역에 정차합니다. 판교역까지 절반적으로 왔는데 그런 와중에 버스는 벌써 신갈 분기점까지 와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뭡니까? 길 엄청 막히는 곳이죠. 이때를 틈타 전철의 역전을 안 막히네? 심지어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서 뭐 막힐 일이 있나? 한편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전철. 아, 또 100km 돌파했습니다. 경강선이 전철 중에선 빠르긴 한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 톨게이트를 앞두고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전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대로 하면 역전 풀렸네. 아니, 무슨 버스에 꿀 발랐느냐? 어찌어찌 경기 광주역에 진입하는 전철. 그런데 버스는 이미 판교까지 와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전철이 이길 수는 있는 건가요? 버스는 계속 달리더니 버스 전용차로에 힘을 받아 정체인데도 막힘없이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서 거의 다 도착하는 버스. 그런데 전철은 인제 판교역에 도착합니다. 판교에서 강남으로 가는 신분당선으로 환승. 아, 이거 되게 늦은 것 같은데. 오, 올라오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아, 환승거리 되게 짧습니다. 판교역에 들어오는 신분당선 전철. 버스는 이미 터미널에 도착.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강남까지 와야 끝나는 거죠. 신논현역을 가기 위해 9호선을 타러 가는 버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철 타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아, 무빙워크까지 고장났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 소요가 큰데요. 한편 신분당선 무지개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고 청계산 입구역에 도착하면서 드디어 서울에 진입합니다. 9호선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가니까 드디어 승강장에 도착. 여기까지 7분이나 소모됩니다. 다행히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9호선 급행열차. 다음 역은 신논현역입니다. 그런 사이 신분당선은 이미 양재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있어요. 신논현역에 도착하는 9호선. 이어서 신분당선도 강남역에 도착.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아, 잠깐 뭐야? 아, 왜 안 찍혔어? 아이씨, 다시. 야, 오케이, 가자. 야, 뛰어. 아씨, 이거 딱 봐도 진 것 같은데. 힘들어. 오, 도착이다. 자, 과연 결과는 에? 뭐야, 왜 없어? 설마 내가 먼저 온 거야? 자, 현재 시간 15시 42분.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먼저 왔지? 뭐야, 왜 내가 먼저 도착했어? 뛰었냐? 뛰었어? 나 안 뛰었는데. 아니, 왜 안 뛰어? 아니, 이러면 내가 이긴 것 같지가 않잖아. 에휴, 뭐 어쨌든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갔을 때 KTX나 고속버스나 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왔네요. 다만 이건 평일 낮 시간에서 이런 거고 길 막힐 땐 버스가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KTX가 정시성에선 유리하겠죠. 가격도 둘이 비슷하긴 한데 5월 3월까지는 중분 내륙선 KTX가 특별 할인으로 5,000원만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서울까지 가는 거 개통하려면 2027년은 돼야 할 텐데 그 전까지 판교역까지라도 가면 안 되나? 에휴, 아무튼 이거 끝난 다음에는 도시교통령과 고기나 먹었습니다. KTX는 빨리 판교역이나 보내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평화롭던 어느 날 공작소와 도시교통은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의 복불복 게임을 하게 되는데 뭐야, 뭔데? 잠깐. 망했어. 잘 가고. 나는 이제 극락 이렇게 누를게.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제주부터 목포까지 배 vs 비행기 SRT. 제주에서 목포면 당연히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내려오면 다쿠 아니냐? 그러면 재미없지. 배는 제주에서 목포까지 직통으로 약 180km를 건너가는 대신 매우 편안하게 극락을 누리며 이동한다. 반면 비행기와 SRT?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간 다음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목포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극락? 와우 그저 야랄났다.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게 망하는 미친 스릴을 장장 975km로 즐깁니다. 사상 최초 육해공 레이스. 황당하지만 궁금한 레이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레이스를 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제주도에 10시 55분에 도착하자마자 12시 50분에 레이스를 시작하며 제주도를 떠납니다. 아니, 무슨 여행이 아니라 땅만 밟고 가는 건데 이따구로 일정 짠 사람이 어딨습니까 대체. 일정 짜신 분한테 당장 사과를 받고 싶지만 레이스부터 해야죠. 레이스는 제주터미널에서 시작하며 도시교통은 제주항으로 버스를 타러 간 뒤 제주항에서 목포까지 배를 탑니다. 간단하죠? 공작소는 터미널에서 제주공항으로 버스를 탄 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김포공항까지 갑니다. 그 후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까지 온 다음 SRT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두 사람이 모두 내린 뒤에는 목포역과 목포항 중간에 있는 초원호텔 앞 사거리로 먼저 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주터미널에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시 50분 도시교통이 제주항행 버스를 타자마자 1분 뒤 바로 공작소도 공항행 버스를 탑니다. 도시교통 아직 제주 시내 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공작소는 버스 타고 금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죠. 13시 40분 비행기는 바로 표 뽑고 보안 검색대 앞까지 왔는데 오우, 사람이 많네요. 뭐 금방 빠지겠죠. 한편 제주항 연안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도시교통 같은 시간대에 공작소 또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탑승구로 향하는데 뭐야, 앞
앞 비행기가 지연 먹어서 같은 시간대 출발? 오이 곤작소쿤 오소이. 도시교통은 현재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러 터미널에 들어갑니다. 터미널에서 이제 표를 모바일 승선권은 따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네요. 제가 이런 건 젬병이에요. 일단 목포행 배를 타기 위해 셔틀버스를 먼저 탔습니다. 공작소 또한 비행기 탑승을 위해 램프버스를 탔습니다. 13시 25분 각자 배와 비행기를 타기 위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시 출발이라. 이후 둘 다 버스에서 내리고 각자 비행기와 배에 탑승합니다. 일단 비행기에서 빨리 내려야 하는 만큼 공작소는 상대적으로 앞쪽에 앉았습니다. 자리 간격은 국내선 이코노미 특성상 넓지는 않은데 좀만 날아가면 되잖아요. 가는 길 심심하지 말라고 AVOD도 있고 좌석 앞에 책자 같은 것도 있고 좋네요. 현재 앞 비행기가 지연으로 인해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륙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반면 도시교통은 배에 들어왔는데 뭐야 분위기 뭐지?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와우 정말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 안에 등급별 객실이나 전망 데크 그 외에도 빵집, 편의점, 오락실, 노래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으니 가는 길이 전혀 심심하지 않겠는데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머물 객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다라. 기차 비행기와 달리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가운데에 TV도 있는 게 마치 군대 침상형 생활관이 순간 생각나긴 했지만 아무튼 좋다고. 일단 밖에 나가볼. 바람이 좀 부네요. 배에서는 보시다시피 탁 트인 갑판에 나갈 수 있죠. 여기 갑판에는 애완동물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으니 사소한 것 같아도 매우 신경 쓴 부분이죠. 13시 41분 열심히 둘러보는 와중에 벌써 출항합니다. 한편 공작소 땅에 접착제가 있나요? 비행기가 아직도 땅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륙합니다. 제주도를 떠난 시간은 서로 13분가량 차이 납니다. 이제 제주를 떠나 본격적으로 제주 목포 레이스의 본편이 시작되는 거죠. 배는 현재 시속 40km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속도이긴 하죠. 40? 그딴 게 속도? 시속 700km대 속도 맛 좀 볼래? 그런데 그러면 뭐하죠? 목적지인 목포를 놔두고 그저 역주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앞에 책자라도 읽으시거나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야 이분 어지간히 심심한가 본데요? 배도 심심하겠지? 게임? 땡땡 라이커즈? 이분도 비행기를 타긴 하네요. 오락실 짬밥 보여주나? 1탄 무난하고 2탄 보스. 내 눈. 아니 2탄에서 게임 오버는 좀 아니지. 자 이제 돌아가세요. 아니 이걸 리트해? 2탄 깼고 3탄도 무난하고 이제 4탄. 아니 그냥 넌 접어라. 14시 27분 비행기에선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어느덧 벌써 경기 남부 상공까지 온 비행기 곧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서울 구로역 인근 상공을 빠져나오니 김포공항에 착륙합니다. 하지만 착륙했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15시 3분 서울 9호선 급행열차를 타야만 합니다. 이걸 놓치면 말 그대로 모든 스케줄이 박살날 테고 레이스는 도시교통의 무난한 승리가 될 테니까요. 근데 김포공항에 착륙은 했는데 대체 언제 나가죠 이거? 그 와중에 배에서는 노래 한 곡을 뽑는데요. 뭘 어땠긴 어때서 지금 내려왔는데 비행기 문이 안 열렸다고. 14시 57분 급행열차가 출발하기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앞에 비행기 지원 먹은 게 설마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14시 58분 공작소 이제 미친듯이 달립니다. 남은 시간은 단 5분. 국내선 청사를 빠져나가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과 무빙워크를 수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장 뛰어요 뛰어. 빠른데. 과연 이 레이스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정직하고 느린 배를 탄 도시교통의 승리인가? 아니면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공작소의 승리인가?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승부의 결과는 SRT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개 힘들었어요. 이런 레이스를 앞으로 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행신역에서 수서역 가는 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수업 가는 거 금방이구만. 아니 왜 행신역에서 전철 타고 지금 1시간 넘게 걸려 거기가 진짜. GTX 말했다니까 솔직히 말해. 엄살 피우고 있네. 꼬우면 너 고속열차 타고 오던가. 직접 타봐. 그래서 준비했다. 행신역부터 수서역까지 고속열차 타고 가기 대 지하철 타고 가기.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지하철보다 빠르게 수서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무리 느려도 너보다 빨리 수서역 가는데요. 과연 그럴까? 제주 목포에 이어서 또 이상한 짓거리를 이미 하고 온 두 사람. 도시교통은 경기도에서 충청남도까지 KTX로 내려가서 SRT로 환승후 수서로 돌아오는 장작 189.4km의 여정을. 공작소는 행신부터 수서까지 오직 지하철을 통해서만 간다. 지하철 속도 나쁘지 않아. 환승 딱 한 번. 그런데 절대 못 앉아. 그래도 총 39.7km를 은금.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SRT 수서역 승강장. 누가 먼저 SRT 승강장에 닿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당장이라도 GTX가 마려워지는 기묘한 철도 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좋겠어. 아니 당연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특시를 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반면 공작소 이분 이제 경의중앙선 타셔야 하는데 이걸 눈앞에서 놓치네. 가이트 결국 댄저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드블.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37분 KTX가 먼저 행신역을 출발합니다. 공작소도 경의중앙선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KT를 통과하죠. 자 현재 경의중앙선 열차 위치는? 맞다. 타야 하는 지하철이 그 노선이네요. 반면 KTX는 출발한 지 2분 만에 강매역 인근을 천천히 통과하며 차츰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경의중앙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이럴 때 따돌려야죠. 지하철 타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승강장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춥니다.
KTX가 가주와 신촌 서울역 인근 건널목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공작소 이제서야 경의중앙선에 탑니다. 늘 그랬듯 자리는 없어요. 서서 가야죠. KTX가 이럴 때 격차를 늘려야 하는데 아니 지금 KTX 갑자기 멈추는 무슨 바로 출발하고 용산역 도착했네요. 아무리 멈춰도 경의중앙선보단 빠르다고. 지하철이 홍대 입구를 출발할 때까지 KTX는 여유롭게 한강, 노량진, 영등포를 통과합니다. 여유도 있겠다. KTX 특실 물품을 좀 구경이나 해봐야지. 어이, 승부의 여유를 부리는 게 어딨어. 특실 물품은 이따가 보세요. 공작소 현재 공덕역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의중앙선은 3분 정도 지연 운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제일 원망스러운 것은 지연이 아닐까요? 어쨌든 지하철도 효창공원 앞역을 출발하며 용산역 인근까지 왔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의 KTX는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고속열차가 아무리 빠르긴 해도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 충남 천안 아산역까지 쭉 내려가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이 KTX보단 느려도 서울 내에 있으니 조금 더 우세하죠. 하지만 지하철에 갈 길은 멉니다. 현재 이촌에서 서빙고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공작소씨 다리가 아프답니다. 나는 이렇게나 편한데. 꼬우면 KTX 타. 여기서 속도 비교 타임. 서빙고에서 한남을 가고 있는 지하철 속도 시속 60km대를 넘겨 70km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73km 내려가네요. 반면 KTX 시속 2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까지는 어떻게든 미친듯이 달려야죠. 고속선을 따라 서정역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와중에 지하철 옥수역에서 내립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고 SRT 수서역에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이 승부는 가볍게 끝납니다. 자,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뭐야? 이분 무슨 자신감으로 여유 부리죠? 설마 환승띠에 국수방면이 쓰여 있어가지고 고전템인가 하며 신기한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는 건가요? 철덕특. 일단 신기한 거 같으면 찍고 봄. 공작소 환승 통로를 지나 3호선 대합실까지 왔는데 지금 오금행 열차가 이미 와 있어요? 빨리 뛰어요. 뛰어. 아이고 저런. 호기심 천국이 호기심 지옥행을 만들었네요. 그 와중에 KTX 얘도 속도가 시원찮은데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줄일만 하지. 이미 천안 아산역인데. 공작소 옥수역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승강장 전광판에는 적어도 전전역에는 열차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도 가뜩이나 더운데 여기서 뭐 어떡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도시교통은 벌써 천안 아산역에 내려서 14시 17분 수서행 SRT를 기다립니다. 적어도 SRT가 오기 전에는 공작소가 3호선을 먼저 타야 합니다 이거. 근데 SRT가 결국 천안 아산역에 진입하고 도시교통도 가볍게 승차합니다. 3호선은 아직 안 왔는데. 14시 19분 15분가량 기다리 끝에 드디어 3호선이 도착합니다. 원래대로면 이미 3호선 구간을 꽤나 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수서까지 편하게 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 는 무슨 어딜 감히 앉으려고 하나? 경기도에선 이게 일상이야. 한편 SRT는 등받이 젖히고 있네? 내가 겪고 내가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하철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야. 공작소가 타고 있는 3호선 지금 압구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승객이 얼마나 많은지 내리는 승객 때문에 이분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힘차게 가곤 있어요.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니 좀 다행이 아니라 더 많이 타네요. 조졌고. 한편 도시교통의 SRT 벌써 평택 지제역을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수서까지 무정차 통과하니까 3호선은 긴장해야지. SRT가 율현터널에 진입하는 와중에 3호선도 교대역을 출발하고 양재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이 점점 빠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3호선은 현재 6분이나 지연됐습니다. 이 6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3호선 현재 항려울역에 정차합니다. 이제 수서역 도착까지 약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수서역은 지하철이 무난하게 더 빨리 도착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SRT도 만만치 않아요. 수서까지 무정차로 달리고 있고 딱히 지연도 없다 보니 계획대로면 14시 50분에는 도착한단 말이죠. 그 와중에 진짜 편하게 오긴 하네요. 도시교통은 온갖 여유와 편안함을 누리면서 오는데 벌써 수서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들립니다. 반면 공작소는 여유도 못 부리고 수서역에서 내립니다. 공작소도 SRT 수서역 쪽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SRT 승강장으로 가면 되는데요. 반면 도시교통의 SRT 드디어 수서역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이제 곧 내립니다. 과연 지하철 타고 온 공작소는 눈앞에 있을 것인가? 없어?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일단 지하철 환승 통로 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14시 53분쯤인데 아직도 안 왔나? 어이, 왜 늦었지? 아니 열차가 안 오면 어떡해. 대체 왜 늦은 거야? 나보다? 어떻게 나보다 늦어? 몰라요. 시작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여튼 이번 레이스는 저의 승리입니다. 뭐 요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레이스이긴 한데 그만큼 경기 서북부 권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이를 통해 경기 서북부 권역 주민들의 고충을 아주 약간이나마 체험했다면 다행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것보다 더 지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에게 늘 고픈 것이 바로 파주 운정부터 서울 강남 동탄을 잇는 GTX A선입니다. 사실 GTX A선이 있었다면 이 레이스의 의미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하철로 행신이나 일산에서 수서역으로 가려면 약 1시간 11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환승 시간을 역대급으로 잘 맞춘 KTX랑 SRT를 통해 가도 이와 비슷하게 걸리는데 GTX가 개통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뻘짓입니다. 왜냐? 그도 그럴 것이 GTX A선은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에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약 15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성역까지 약 17분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강남까지 버스나 철도로 간다면 최소 1시간 30분은 여유롭게 잡아야 정석인데
GTX 계통으로 1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미친 거죠. 물론 KTX처럼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갈 수는 없고 지하철처럼 앉아서 가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서서 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금도 지하철에 비하면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는 많은 승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좌석 배치를 KTX처럼 한다면 많은 승객을 수용한 것은 상당히 어려울 테니 지하철처럼 길게 뻗은 좌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시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나름 합리적이다 보니 설령 좌석이 불편해도 길어야 30분 정도 타고 가는 거니까 경기 서부권에서 GTX 계통은 정말 출퇴근러에게 소원과도 같은 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꿈같은 철도인 GTX는 2022년 12월 19일에 처음으로 차량 출고식을 진행했으며 동년 동월 29일에 본선 터널 관통식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도 모습을 드러냈고 터널도 열심히 뚫고 있기 때문에 GTX A선 계통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개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2024년 상반기에는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 예정이고 동년 하반기에는 운정 서울 구간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분리되었던 두 개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 예정이며 2026년에는 창릉역 개통, 2028년에 GTX 삼성역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테니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도치 않게 GTX 개통을 기원하며 레이스를 펼쳐봤는데요. 아니 근데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면 분명히 내가 지는 건데 왜 이겼지? 고맙다 경의중앙선, 고맙다 3호선. 아 맞아, 아까 KTX 특실 물품 궁금하시죠? 레이스 끝나고 공작소님이랑 같이 특실 물품을 뜯어보려고 모 카페에 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작년 4월쯤에 찍은 거라 KTX 특실 물품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SRT 특실 물품은 이때 당시 재고가 없어서 못 얻었고요. 뭐 하여튼 그랬네요. 그걸 그새 다 처먹었네? 그러네. 그걸 그새 다 처먹네, 씨발. 아니 근데 부산 갈 때 항상 그러잖아. KTX를 탈 거냐 비행기 탈 거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 vs 비행기. 난 개인적으로 비행기가 빠르다. KTX 여기 뭐 서울역에서 출발해도 비행기 더 처바르지. 공항도 시내에서 생각보다 꽤 멀고, 아니 그래도 또 수속하는 시간 있잖아. 한 30분 이상은 잡아야 돼. 그렇게 차이 안 나. KTX가 타는 게 그래도 편해. 편하다를 논하지 말고 빠르다를 논해야지. 떠볼래? 해봐. 떡 빠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며 직접 떠봤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열차 KTX와 비행기에 맞다이.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합니다. KTX는 느려서 아직 부산도 못 온 것으로 보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부산역까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제발 닥치십시오. 과연 그럴까? 제주 목포 행신수서 레이스를 하기도 한참 전인 공작소와 도시교통의 역사적인 첫 번째 레이스. 홍대 입구역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목적지는 서면역 4번 출구 앞. 도시교통은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에서 김포공항까지 간 다음 비행기를 타고 부산 김해공항으로 날아간 뒤 부산 김해 경전철과 2호선을 타고 서면역으로, 공작소는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에서 서울역으로 간 다음 KTX를 타고 부산역에서 내린 뒤 1호선을 타고 서면역으로 간다. 공작소 도시교통의 역사적인 첫 번째이자 최대 하이라이트인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온다 간다. 야 부산에서 네 빨리 가세요. 아, 첫 레이스라고 서로 어색해하는 이 모습 뭐죠? 어색할 틈이 없다. 승부는 시작됐으니까요. 8시 40분 공작소는 홍대 입구역에서 공항철도 열차를 탑니다. 도시교통 또한 김포공항을 향해 공항철도 열차를 탔네요. 3분이 지나 공작소는 공동역에 정차하고 도시교통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정차합니다. 공작소는 다음에 내리면 바로 서울역이지만 도시교통에게는 아직 두 정거장이나 더 가야 합니다. 8시 47분 공작소는 벌써 서울역에 다다랐지만 도시교통은 아직 한강도 못 건넜습니다. 9시 40분 비행기니까 최소 9시 15분에는 비행기에 타야 하거든요. 전혀 여유롭지가 않아요. 쪼들리는 와중에 한강을 건너는 도시교통. 공작소는 9시 기차라 매우 여유롭게 환승 통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승 통로가 공항철도에서 KTX 승강장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넘쳐. 여유롭게 개찰구를 통과하며 바로 KTX역으로 들어가는 공작소. 4번 승강장에 바로 열차가 있어서 개찰구를 지나자마자 잽싸게 승차해버렸습니다. 도시교통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8시 55분 드디어 김포공항에서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김포공항 정사까지 무한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저 출근길 승객들을 넘어 에스컬레이터를 속보로 올라가는데 벌써 힘듭니다. 스피드가 떨어졌지만 개찰구를 통과하고 국내선 정사 이정표만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벌써 지쳐 죽으려 해도 무빙워크가 구세주입니다. 현재 시각 8시 57분. 저 선생님 혹시 핸들 돌리고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는 무슨, 일단 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란 게 어떻게 맨날 걸을 수만 있겠어요. 무빙워크만 4개를 통과하며 드디어 공항 청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만 올라가면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현재 시각 8시 59분. 이리 개고생을 했는데 공작소 뭐합니까? 에? 물? 특실 물품? 아니 나는 개고생했는데 특실 타고 개꿀발만 간다고? 9시 정각 공작소의 KTX는 부산을 향해 달립니다. 이 열차는 KTX 17열차로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에만 서서 흔히 서대동부라고도 불리죠. 비행기가 빠르긴 해도 KTX도 정찰기 고작 3개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도시교통 한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빠르게 셀프 체크인해서 표를 끊고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줄부터 서야 합니다. 벌써 귀찮네요. 공작소가 한창 KTX로 한강을 건널 때 도시교통은 수속을 마쳤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고 잠시 뒤 비행기를 타기 위해 표를 찍고 들어갑니다. 제가 탈 비행기는 에어 부산입니다. 9시 13분 공작소는 특실 물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 부러워. 어차피 촬영기간이 코로나 시국이라 차내 식사도 못해. 동시에 금천구청역을 넘어 경부고속선으로 진입합니다.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도시교통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텐데요. 비행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이륙해 당장. 응 안돼 아직 출발할 생각 없어. 그래도 이륙하기 전에 핸드폰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면 비행기 모드를 켜면 잠시 사회와 안녕이거든요. 아니 공작소 신종 티베깅인가요? 와이파이 접속을 하는 것도 모자라 본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재작년에 찍은 거라 옛날 레이스 영상을 보고 있네요. 공작소 시속 280km 후반 정도로 고속 질주 중입니다. 곧 이어서 천안아산역을 통과하는데요. 비행기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아 얼마나 기쁜 일인가. 9시 37분 공작소의 KTX는 시속 300km를 넘깁니다. 1분 뒤 오송역을 시원하게 통과하는 KTX. 아 이제 비행기도 빨리 날아올라야 하는데 제발. 아 아직도 궁뱅이 마냥 활주로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젠 날아야 해요. 드디어 가나요? 드디어 날아오르라. 9시 45분 도시교통의 비행기가 드디어 김포공항에서 발을 뗐습니다. 진정한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공작소의 KTX 현재 대전 조차장 인근을 지납니다. 기존 선의 합류함에 따라 비교적 느린 속도로 대전역에 접근합니다. 대전역 안내방송에 나오고 2분 뒤 대전역에 정차하는 KTX. 같은 시각 도시교통의 비행기는 수도권 상공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작소의 KTX 대전역을 출발하면 다음 역인 동대구역까지도 무정차로 갑니다. 아무래도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방역수칙 관련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 이 영상 참 김치마냥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도시교통의 비행기 벌써 청주 인근 상공까지 날아왔습니다. 대전하고 청주는 그다지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늦게 출발해도 코앞까지 쫓아간 비행기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역시 속도 고트. 10시 5분 기존선을 벗어나 다시 고속선을 달리는 공작소의 KTX. 벌써 영동읍 일대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잡히지 않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일까요? 하지만 도시교통의 비행기 벌써 대구 인근의 상공입니다. 아 결국 KTX는 대전 인근에서 비행기에게 추월당해버린 것입니다. KTX 다운! 공작소 비상! 서면역 나와! 그럼 뭐하냐 지금 이미 지루해 죽어가고 있어요. 비행기 탑승 모드로 사회와 단절된 도시교통. 사진도 찍어보고 안내책자 정독을 하며 더욱더 안전 스탯을 찍고 있긴 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폰에 볼 거라도 오프라인 저장 좀 해둘걸. 10시 11분 도시교통은 대구를 넘어 창녕 인근을 날아가는 와중에 공작소는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김천구미역을 통과합니다. 다시금 역전을 하기 위해 젖먹던 힘 다 쓰며 달리는 KTX. 동대구까지 53km, 부산까지는 184km가 남았습니다. 역전하려면 나중에 KTX에서 내린 뒤에 열심히 가야 하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최고의 상태로 쉬는 게 좋죠. 특실 의자를 쭉 젖히고 편하게 쉬는 공작소. 반면 도시교통은 아이고 다소곳하게 잘 앉아있네요. 일반석 좌석 간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10시 20분 도시교통의 비행기는 어느덧 부산 앞바다 상공을 날아갑니다. 곧이어 착륙한다는 방송까지 나오는 걸 보니 부산이 어느덧 제 발 아래에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구름을 통과하니 부산의 시가지가 보이고 저 멀리 신평역이 보입니다. 점점 지면과 가까워지는 비행기. 비행기는 무사히 김해공항에 착륙하며 부산 땅을 먼저 밟은 것은 도시교통이 되었습니다. 반면 공작소 벌써 대구역을 지나가고 있지만 기존선을 경유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시 33분 공작소는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이거 도시교통의 비행기에서 내려버리면 진짜 KTX가 불리한 것 같은데요. 아직 비행기는 탑승교에 연결 중이고 도시교통은 비행기 맨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다 내려야 도시교통도 내릴 수 있거든요. 이거 곤란하죠. 도시교통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공작소는 동대구를 출발합니다. KTX는 다음 역인 부산역까지 무정차로 가기 때문에 아직 비빌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교통 결국 모든 승객들이 다 내린 걸 보고서야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을 나가기 위해 열심히 가는 중인 도시교통. 일단 청사 내부구역을 나갑니다. 10시 41분 도시교통은 김해공항 청사를 빠져나와 부산 김해 경전철 공항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부산에 닿지도 못한 공작소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위치거든요.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 갇혔네. 금방 열렸네. 다시 공항역을 향해 걸어가는 도시교통. 부산 김해 경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기 위해 승강장으로 올라가야죠. 승강장은 저쪽으로 가셔야 한편 공작소. 뭐야 여기도 화장실을 갔어? 셀카 찍으러 들어갔냐? 평소에 손도 안 씻다가 이럴 때는 왜 씻어? 그 와중에 도시교통 갑자기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뛰는데요. 아 이거 설마 또 그 패턴인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열차를 놓쳤어요. 에이구 비행기에서 화장실 좀 갔다 오지. 손 씻고 온 공작소 벌써 신경조역을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는 약 82km. 본격적으로 레이스의 종반부가 시작됩니다. 10시 51분 도시교통은 사상의 부산 김해 경전철에 탑니다. 서부산 유통지구역을 넘어 괴법 르네시대역에 도착할 즈음에 공작소도 울산역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울산역을 통과하면 금정터널에 진입하고 긴 터널이 끝나면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10시 58분 도시교통도 사상역에 도착했습니다. 사상역의 환승거리는 생각보다 길어서 여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교통이 열심히 계단을 내려가고 또다시 무빙워크를 걷는 동안 공작소도 금정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 구간이라 GPS도 안 잡히니 점점 승부는 미궁 속으로 빠지겠는데요. 일단 부산 지하철에 먼저 탄 사람은 도시교통입니다. 장산행 2호선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며 승차를 마친 도시교통. 다음 역엔 감전역에 정차하는 와중에 공작소도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곧 내릴 준비를 하며 역전을 다지는 공작소. 하지만 도시교통은 냉정하게도 냉정역을 출발해버립니다. 이것 빨리 공작소가 부산역에서 내려야겠는데요. 11시 15분 공작소 드디어 부산역에서 내리면 부산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1호선을 타야 하니 일단 뜁니다. 도시철도 이정표를 따라 일단 달리고 보는 공작소. 수없이 많은 계단들을 내려갔지만 그를 반기는 건 긴 무빙워크. 이거 당장 뛰어야죠. 내가 김포에서 느낀 걸 너도 느껴봐라. 정신없이 뛰어서 1호선 부산역에 도착한 공작소. 도시교통은 이미 2호선을 열심히 타고 가는 중인데 이제서야 1호선에 타는 공작소. 조량역을 넘고 부산진역에 도착한 공작소. 하지만 도시교통은 이미 서면역에 가깝습니다. 공작소 1호선을 타고 달려서 어느덧 서면역에 다 와갑니다. 일단 출입문이 열립니다. 자 뛰어요 뛰어 개찰구 빨리 넘어가고 자자 얼른 뛰어야죠. 4번 출구를 향해 가야죠. 이 계단만 올라가면 4번 출구 앞입니다. 공작소 드디어 목적지 서면역 4번 출구에 도착.
아 뭐야 언제 왔어? 어서오이. 아 이긴 줄 알았는데 아 와타시야 하야이 까라. 공작소의 도착 시각은 11시 35분. 하지만 도시교통은 이미 도착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미 10분 전에 먼저 도착한 건 비행기를 탄 도시교통이었고요. 한참 공작소가 부산진역에 있을 때 이미 여유롭게 서면역 4번 출구에 도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반전은 없었다. 비행기가 승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공작소님 받아 적으십시오. 비필승. 비행기는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이것이 영광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도시교통의 체력적 손해가 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레이스 초장부터 뛴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승리고 뭐고 다 떠나서 서울 부산 오갈 때 KTX랑 비행기 중에 뭐가 더 나은데?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번 레이스의 총 비용은 이와 같은데요. 당시 항공권은 코시국 특가 48,800원이고 KTX는 운임 변동이 없으며 특시를 이용해서 돈이 많이 든 게 특이점이죠.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행기를 탄 도시교통의 경로가 환승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레이스의 결론이 무엇인가? 서울 부산을 오고 갈 때 비행기가 낫냐 KTX가 낫냐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수속이 귀찮아도 비행기의 속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KTX의 편의성을 택할 것이냐를 두고 생각해보죠. 비행기는 빠르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지만 공항에서 수속 등의 절차로 바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해서 귀찮고 복잡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KTX는 비행기보다는 느려도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기차에 탈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서울 수서역은 김포공항에 비하면 도심 또는 강남에서 가깝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근데 부산역은 원도심과 서면에 가까워도 부도심인 해운대에 비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구포경유 KTX를 통해 구포역을 가서 해운대나 서부산으로 빠르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비행기의 경우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도심과 부도심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KTX보다는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깝지 않다는 점을 꼽아야 합니다. 단 이건 모두 서울과 부산의 중심 기준이며 오히려 인천 서북부나 김포, 경기 서북부, 서부산, 김해에서는 공항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역과 공항의 위치가 본인의 목적지에서 얼마나 가기 편하고 가까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역이랑 공항이 목적지와 가깝고 대중교통편을 따졌을 때 본인에게 제일 나은 것을 택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요금과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KTX나 SRT의 경우 특가가 적고 약 6만원에 2시간 40분으로 서울 부산을 빠르고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다 보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포경유 KTX도 서울에서 약 3시간인데 시간은 더 걸리지만 부산행보다 싼 52,100원에 해운대 쪽으로 넘어갈 때 용이합니다. 그런데 KTX나 SRT는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간대 열차는 간혹 표 끊는데 수강 신청급으로 시달려야 한다는 점이 아쉽죠. 또한 일부 KTX의 경우 서울부터 부산까지 정차역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요 시간이 3시간이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선택을 잘못하면 괜히 가성비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 열차를 잘 골라야겠죠. 반면 비행기는 서울 부산 1시간, 수소까지 포함하면 약 2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특가나 할인권만 잘 잡아도 4-6만원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한데 특가나 할인권을 못 잡으면 LCC를 기준으로 잡아도 8만원대가 나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급해서 타려고 하는 시간대에는 특가가 안 뜨는 게 국룰이라고 하죠. 결국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날 이번에 했던 서울 부산 레이스를 포함하여 총 3편의 레이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콘텐츠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레이스는 계속된다. 한국고속철도 KTX가 이 땅에 개통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비행기 정도는 되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KTX! 어차피 타려고 해도 매진되기 일수인 KTX 대신 정차역이 겨우 4개밖에 안 되는 ITX 마음이 등장했다고? 시간 맞춰 서대동부 KTX 타는 거 아니면 보통 KTX도 정차역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준비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국에서 20년을 가장 빠르게 달려온 KTX와 영업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가장 빠른 ITX 마음의 대결.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그랬듯이 치바르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ITX 마음 제4201 열차 KTX보다 빠르게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충주, 강남, 제주, 목포, 행신, 수서, 서울, 부산 비행기 대 KTX에 이어 도시교통공작소 레이스 그 5번째이자 가장 따끈따끈한 신작 코레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코레일 부산역 승강장. 도시교통은 서울역에서 ITX 마음을 탄 다음 경부선을 따라 쭉 내려간 뒤 부산역으로, 공작소는 코레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기출 변형. 올해 수도권 1호선 개통 50주년까지 기념해서 공작소는 서울역에서 1호선 천안급행 열차를 타고 천안역에서 내린 다음 천안역에서 다시 신창역 열차를 타고 아산역에서 내린 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간다. 과연 누가 먼저 부산 땅을 밟을 것인가? 승부는 예상보다 치열하다. 그 쫄깃한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갈까? 출발해? 갈게. 11시 40분 두 사람이 서울역 승강장에서 헤어짐과 동시에 도시교통 ITX 마음에 승차했습니다. 한편 공작소 1호선을 타기 위해 코레일 서울역을 빠져나갑니다. 4번 승강장으로 가면 지하철 개찰구가 있으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빠른 걸음으로 환승 통로를 지나 벌써 승강장에 닿았는데 이미 열차는 문 닫아버렸는데. 네, 사실 이거 인천행이었고요. 공작소는 다음에 들어오는 천안급행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11시 47분 공작소 1호선 천안급행 열차를 탑니다. 곧이어 서울역을 출발하는 1호선. 하지만 도시교통 ITX 마음도 출입문을 닫으며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은 1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공작소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남영역에
정차한 뒤 용산역을 향해 갑니다. 11시 52분 공작소는 용산역에 정차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의 ITX 마음은 1호선이 정차하는 동안 가볍게 추월해버립니다. 1호선이 급행이긴 해도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모두 정차하기 때문에 빨리 문 닫고 출발해야 하는데요. 아니 지금 승하차 문제 때문인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 반복했거든요. 꼴봤죠? 도시교통이 한강과 노량진을 통과할 때까지 출발하지 못하다가 공작소는 11시 54분이 되어서야 출발합니다. 1호선 2분 지연 11시 57분 도시교통은 첫 정차역인 영등포에 도착했습니다. 공작소는 이제 노량진을 출발했는데 대충 3정거장 차이가 나긴 해도 1호선은 가디까지 완행이라 따라잡기엔 힘들겠어요. 도시교통 영등포로 출발합니다. 영등포로 출발한 ITX 마음은 시속 100km를 돌파합니다. 그 기세를 몰아 가산 디지털 단지도 휙 통과해버립니다. 동시에 공작소도 영등포에 정차했다 출발합니다. 그래도 공작소 신도림을 거쳐 구로역까지 무난하게 왔습니다. 여기하고 가디만 지나면 이제 급행으로 운행하거든요. 한편 도시교통은 군포역을 통과합니다. 시속 80km대로 군포역을 통과한 ITX 마음 군포역을 지나자마자 곧장 시속 100km로 다시 달립니다. 12시 14분 공작소도 가산 디지털 단지를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1호선도 급행으로 달리기 때문에 다음 역은 안양입니다. 과연 ITX 마음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 성균관대 화서를 통과하며 수원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역에 정차해야 하니 속도를 점점 줄이는 거겠죠. 그냥 통과해버리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ITX 마음은 무려 인구 119만의 KTX 정차역에 수원역도 통과해버립니다. 다음 정차역은 대전입니다. 그렇다는 건 주요역인 평택, 천안을 다 제낀다는 거죠. 이제 ITX 마음에서 마음 편안하게 다리 뻗고 테이블 펼치며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도시교통. 공작소는 이제서야 안양역을 출발하지만 도시교통 시속 120km로 1호선 역들을 쭉쭉 통과합니다. 공작소는 금정역을 출발하고 곧이어 군포역을 통과합니다. 속도는 느려도 완행열차를 추월하는 점을 위안 삼아야 할까요? 그래도 공작소 이제 빠른 속도로 무궁화와 나란히 의왕역을 통과합니다. 도시교통도 평택 지지역을 통과하는데요. 두 사람의 거리 차는 약 37km. 일단 도시교통 시속 80km로 평택역을 통과하지만 곧바로 다시 시속 100km를 회복합니다. 평택부터 상환 사이는 역간 거리가 멀고 선형도 좋아서 속도 내기 딱 좋은 구간이거든요. 도시교통의 ITX망은 시속 142km 달성. 현재까지 최고 속도입니다.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는 도시교통. 한편 공작소는 성균관대에 정차합니다. 도시교통의 충청도 첫 번째 역인 성안역을 통과할 즈음에 공작소 드디어 수원역에 닿았습니다. 곧바로 수원역을 출발하는 1호선 열차. 1호선은 시속 70km대로 달리지만 ITX 마음은 시속 120km로 식산역을 통과합니다. 속도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르겠는데요. 공작소 분노해질지 뭐야 갑자기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그에 반해 도시교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천안을 통과하는데요. 공작소가 병점역을 출발해도 계속 비슷한 속도인데 도시교통 ITX 마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1호선을 완전히 벗어나 부산으로 향해야 하는데 속도를 회복해야죠. 바로 회복했어요. 같은 시각 공작소는 오산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주변에 자리가 많아도 서서 가고 있는 공작소. 보통 지하철에서 촬영할 땐 서서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근데 바닥에 쪼그려 앉아버렸어요. ITX 마음과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전의 상실했나요? 그래서 ITX 마음은 전의역을 통과합니다. 도시교통의 전동, 서창, 조치원을 통과하는 동안 공작소도 평택 지지역을 가볍게 통과합니다. 곧이어 평택역에 정차하는 공작소의 1호선 무궁화와 동시에 문을 닫으며 평택역을 출발합니다. 이제 공작소도 경기도를 벗어납니다. 13시 14분 두 사람은 모두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3분 뒤 공작소는 성안역에 정차합니다. 이제 두 정거장 더 가면 천안역인데요. 도시교통은 신탄진역을 통과하며 대전에 진입했습니다. KTX와 나란히 달리다가 어느덧 대전역을 앞둔 ITX 마음. 공작소는 이제서야 두 정역인데 13시 29분 도시교통 결국 대전역에 정차합니다. 공작소도 곧 천안역을 앞두고 있는데 다소 느린 속도로 천안역에 진입 중입니다. 이거 13시 31분 공작소는 천안역에서 내립니다. 천안역엔 KTX가 없으니 신창역 열차를 타고 아산역으로 가야 KTX 천안 아산역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도시교통 대전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 동대구역입니다. 공작소가 신창역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격차는 더 벌어질 텐데 최소한 KTX 타기 전에 도시교통이 최대한 격차를 늘려놓아야겠죠. 다시 속도를 회복한 ITX 마음. 대전시를 지나 충북 옥천에 진입했습니다. 공작소는 지금 천안역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신창역 열차를 기다리는데 도시교통 옥천역을 통과 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싼 이원역을 통과합니다. 곧이어 공작소도 신창역 열차를 탔습니다. KTX 천안아산역까지는 단 3정거장. 도시교통은 지탄 심천을 지나고 공작소는 쌍용역을 출발합니다. 13시 55분 드디어 공작소는 아산역에서 내립니다. 이제 아산역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환승 통로를 따라 뛰어야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공작소. 저 멀리 KTX가 보입니다. 얼른 타야 하는데 갔는데요? 공작소 그냥 들어가세요. 응 아니야 저거 전주행이야. 14시 전과 부산행 KTX가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지하철에서 KTX로 선수 교대네요. 준비됐어 KT. 물론이지 TX. 1분 뒤 KTX에 승차하는 공작소. KTX 드디어 출발합니다. 한편 도시교통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황간역을 통과하는 ITX 마음. 서울에서 출발한 ITX 마음은 경부선의 절반가량을 왔습니다. KTX가 아무리 시속 250km로 달려도 직선거리로 82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4시 10분 도시교통 ITX 마음은 기적을 울리며 추풍령역을 통과합니다. 옆에 있던 무궁화호도 가볍게 추월하며 부산을 향해 달립니다. 3분 뒤 공작소도 오송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다시 속도를 내는 KTX. 도시교통이 비교적 느리게 김천역을 통과할 때 공작소는 다시 고속으로 세종 부강 일대를 지납니다. 아직까지 도시교통은 여유가 있죠. 14시 31분 공작소는 대전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비슷한 시각 도시교통은 구미역을 통과합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직선거리로 약 83.6km. 도시교통은 사곡 양목을 지나 외관철교를 통과합니다. 공작소의 KTX 시속 294km로 점점 치고 옵니다. 도시교통은 외관역을 넘어 광역전철을 통과하고 무궁화호는 선단을 신동역도 통과합니다. 신동역 통과 후 비교적
비교적 느린 속도로 가는 ITX 마음. 하지만 KTX의 속도는 매섭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북 김천에 진입한 공작소는 고속으로 김천구미역을 통과합니다. 도시교통의 서대구역을 통과하고 있으니 둘의 격차는 약 45km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도시교통의 ITX 마음은 대구역을 통과하고 동대구역에 진입합니다. 공작소가 벌써 양목 인근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도시교통 쫄리면 개추. 일단 나부터 15시 정각 도시교통은 동대구역에 정차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정착역이 부산. 3분 뒤 동대구를 출발합니다.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115.4km. 동대구부터 부산까지 ITX 마음은 비교적 직선거리로 가는데 비해 KTX는 경주와 울산을 거쳐 약 15km를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동대구를 출발한 ITX 마음은 다시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가천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공작소는 이미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동대구에 진입하는 KTX. 15시 12분 공작소는 동대구에 정차합니다. 2분 후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KTX. 둘의 격차는 고작 19km. 하지만 이제 KTX는 경주 울산 방향으로 비교적 우회합니다. 그동안 추격하느라 쪼들렸던 공작소 갑자기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있네요. 나주배 벌써 축배를 들려는 퍼포먼스 뭐야? 그럼 나도 뽑으러 간다. ITX 마음에도 자판기 있거든요. 도시교통 청도역을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는 79.9km. 공작소는 영천 부간면 일대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는 33.2km. 이 직선거리와 부산역까지 남은 거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승패 여부가 가려지겠죠. 15시 29분 도시교통 시속 139km로 상동역을 통과합니다. 동시에 공작소는 경주역을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통과합니다. 이후 도시교통의 밀양역을 통과 후 시속 100km대로 유지 중이지만 공작소의 KTX는 무려 시속 301km를 찍으며 최고 속도를 갱신합니다. 아니 도시교통님 지는 거예요? 가싸. 그렇죠. KTX 부산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멈출만 했잖아요. 15시 37분 KTX는 부산을 앞두고 울산역에 정차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4km. 아까보다 직선거리는 늘었는데 이거 모릅니다. 15시 39분 공작소 울산역을 출발합니다. 1분 뒤 도시교통은 삼낭진역을 통과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남은 역은 부산역입니다. 하지만 ITX 마음 조금 더 빨리 달려줘야 합니다. ITX 마음 톰! 오, 점점 속도 그래프가 우상향. 시속 140, 141, 142 더 속도 계시 가자. 아이 이런 마음 아파. 반면 공작소 시속 296km로 부산을 향해 고속 질주 중이죠. 도시교통 ITX만 물금역을 통과합니다. 공작소도 금정터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의 위치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금정터널에 진입한 공작소 이제 GPS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교통이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 2호선 호포역 인근을 통과합니다. 부산 2호선과 나란히 달리며 부산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구포역과 사상역을 통과한 동안 공작소는 계속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둘의 속도는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가야역 인근을 통과한 도시교통. 부산 시내 철도는 썩 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느립니다. 법일역과 부산진역을 지난 도시교통. 하지만 공작소도 금정터널을 나와 부산진역 인근입니다. 16시 5분 부산역 안내 방송이 들리는 ITX맘. 부산역 도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역까지 500m도 안 남았습니다. 곧 내릴 준비를 하는 도시교통. 이제 서서히 부산역에 멈춥니다. 자, 출입문 쪽으로 빠르게 가봅니다. 부산역 도착 시각은 16시 7분. 과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승강장에 공작소가 없다면 이번 승부는 저의 승리입니다. 그 결과는 이게 말이 되나? 이걸 진다고? 고속선 만큼 안해. 다신 안 한다. 결과는 공작소 KTX 1호선 트리오의 승리입니다. 이번 승부는 사실상 물금역 인근에서 났습니다. 위도로만 보면 공작소가 약간 더 앞서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이 한참 부산 시내를 지날 때인 16시 1분에 공작소가 먼저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요금 차이는 있지만 중거리를 이용할 때는 ITX를 타더라도 장거리를 빠르게 이용할 때는 역시 빠르고 편안한 KTX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ITX맘은 경부 측 수송역 증강 목적 주말 일시적 운행이라 어제자로 사라졌으니 참고하세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ITX 마음은 4월까지 연장 운행하니 타실 분들은 코레일톡으로 들어가세요. 어쨌든 KTX와 수도권 1호선 축하합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레이스가 앞으로 또 있을까요? 물론 아직 공개하지 못한 레이스들이 산더미입니다. 철도, 비행기, 버스, 배 등 찍은 것과 구상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이스는 또 계속된다. 존나 빠른 열차 GTX 2024년 3월 수서 동탄 구간이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으니 솔직히 GTX만 타도 되겠는데요? 교통 혁명이다 혁명. 어이 GTX만 타는 게 혁명? 혁명치고는 참가한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냥 출근할 때 집 앞에서 편하게 버스나 타러 가지 그래요? 에헤이 밤을 찍은 GTX 풍경 갖고 내려치기 하는 거 역겹죠. 그래봤자 버스랑 GTX의 대결은 GTX가 속도로 압살하지 않나?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신성 측면에서 철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 채널 주인장이 그렇게 찬양했다고. 그래서 준비했다. 불금 퇴근 시간에 강남 신논현부터 동탄 이신도시까지 GTX와 지하철과 버스에 맞다이. GTX는 최고속도 시속 180km로 명실상부한 광역급행철도라 수서부터 동탄까지 노래 5곡 정도 다 들으면 도착한다고요. 게다가 좌석버스는 입석 금지라 재수없이 놓치면 기분부터 나쁘죠. 아니야 버스 좌석도 예약만 하면 놓칠 일 없어. 그리고 GTX는 환승도 개 많고 승강장도 개 깊은데 심지어 배차 가격은 널뛰기야. GTX를 탈 바에 그냥 집 앞에서 버스 타고 잠이라도 자는 게 나아. 과연 그럴까? 충주 강남 제주 목포 행신소에서 서울 부산 KTX 대 비행기 KTX 대 ITX에 이어 또다시 돌아온 도시교통 공작소 그 6번째 레이스는 GTX 대 버스. 서울 신논현역 7번 출구 앞에서
수서역에서 출발해 화성 동탄 이신도시 청목초 신안 1차 정류장에 누가 먼저 닿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GTX 숭배자 도시교통은 신논현역에서 서울 9호선을 탄 뒤 선정능역에서 내리고 선정능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서역으로 간 다음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GTX A 노선을 이용. 동탄역부터 목적지인 청목초 신안 1차까지 최대한 빨리 오는 버스 아무거나 잡고 간다. 공작소는 신논현역 유아빌딩 정류장에서 동탄 이신도시를 가는 버스 중 가장 빨리 오는 버스를 타고 환승 없이 목적지인 청목초 신안 1초 정류장까지 간다. 과연 누가 먼저 닿을 것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쫄깃쫄깃한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예비군 훈련 끝난 사람을 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 아저씨 재밌잖아요. 한잔해. 야, 왜? 나보고 이복장으로 좀 하라고? 지금 대한민국 군인의 자부심을 무시하는 건가요? 가볼까? 간다. 동탄에서 봐. 18시 전과 두 사람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신논현역 7번 출구를 향해 뛰는 도시교통. 이거 뭐 어디 도망갑니까? 공작소는 신논현역 유아빌딩 정류장에서 동탄 이신도시를 가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줄 서 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라도 못하면 낭패죠. 일단 줄 서고 보는 공작소. 근데 동탄 이신도시로 가는 버스가 보이네요. 공작소는 저 버스만 타면 목적지까지 앉아서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만석이 아니어야겠죠. 남은 좌석 38석.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타고도 남습니다. 그 사이 도시교통 신논현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강장을 향해 갑니다. 18시 3분 공작소는 동탄 이신도시 6002번 버스에 승차합니다. 곧바로 출발하는 우리의 빨강 버스. 아니 누구는 개같이 발로 뛰는데 이 양반은 팔자 좋게 앉아가네. 아니 예비군 뛰고 왔죠? 어쨌든 도시교통 9호선 급행열차가 도착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열차는 꽤 혼잡합니다. 18시 6분 도시교통은 신논현역을 출발하고 곧이어 언주역도 통과합니다. 공작소는 아직 신분당선 강남역 정류장으로 일기일기에 고작 688m를 이동했습니다. 버스 대단해. 도시교통 선정능역에서 내립니다. 비교적 사람이 많고 혼잡해도 일단 수인분당선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그럼 응 놓쳤어. 공작소 기회입니다. 우성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뱅뱅 사거리를 넘어 강남대로를 따라 쭉 남아갑니다. 도시교통 6분 만에 수인분당선 열차가 도착합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조졌다. 지옥철이다. 수인분당선 강남 구간은 지옥철로 유명한데 마침 잘못 걸렸어요. 한편 공작소 양지역 서초문화예술회관에 서고 곧이어 교육개발원 입구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타는 사람도 없으니 곧바로 정류장을 빠져나가는데 아니 앞에 잘만 가더만 왜 내 앞에서 바뀌냐? 뭐 이딴 게 다 있어. 즐거우시죠? 호사다마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 그런 와중에 도곡역에 정차합니다. 수서역까지는 다 내정거장? 아니 명색이 광역철도인데 뭐 역들이 이렇게 많아. GTX는 이런 걱정도 없는데. 공작소 매헌 시민의 숲 양재꽃 시장을 앞두고 또 신호에 걸립니다. 이런 것도 다 복이 쌓이는 거죠. 매헌 시민의 숲 양재꽃 시장에 정차한 공작소의 버스. 좌석은 단 3자리만을 남기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타며 동탄을 향해 갑니다. 양재 나들목을 통해 들어온 버스는 곧바로 버스 전용 차로를 탑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가 웬만하면 안 막혀서 꽤 사기거든요. 한편 강남 구간에서 시간을 소모하다 대모산 입구로 출발한 도시교통은 곧 수서역에 도착하겠죠. 대모산 입구부터 수서역 간 거리는 3km. 그 사이 공작소는 막힘없이 달리며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성남에 진입합니다. 뭐 저기 수원까지 정체라고 하는데 설마 버스 전용차로가 막히겠어? 한편 수서역에 도착한 도시교통. 지옥철이 끝나고 환승 통로를 따라 상쾌하게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뭐해? GTX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갑니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데 역시 대심도 전철이죠. 18시 35분 GTX 승강장에 도착한 도시교통. 자 빨리 출발합시다. 배차 간격이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나머지 수서역에서 뻐기게 생긴 도시교통. 같은 시각 공작소는 판교 나들목을 통과합니다. 곧이어 서울요금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 1차로 교통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다들 브레이크 등 켜고 이거 뭡니까? GTX가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따돌려야 하는데 서울요금소를 앞두고 막힌 공작소.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할 텐데요. 1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지역을 생각보다 금방 빠져나갔네요. 일단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버스. 이제 공작소는 더 이상 막히지 않길 바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GTX가 드디어 출발했거든요. 엄청난 가속도를 보며 수서역을 빠져나가는 GTX. 차내는 승객이 적고 쾌적합니다. 출발한 지 3분 정도 지났는데 이미 GTX는 시속 140km로 달립니다. 역시 속도는 GTX. 기사님 GTX 밟을 수 있죠? 버스는 아무리 밟아도 100은 절대 못 넘기죠. 18시 49분 도시교통 GTX 중간역에 성남역에 정차합니다. 다음 역은 종착역인 동탄. 1분 뒤 도시교통도 성남역을 출발합니다. 공작소 드디어 동탄 방면 이정표를 목격합니다. 이후 기흥휴게소를 통과하는 버스. 머지않아 동탄 이신도시에 진입할 텐데요. 성남역을 출발한 도시교통의 GTX. 무려 시속 170km를 넘겨 존나 빠른 열차라는 입값을 비로소 보여줍니다. 공작소의 버스 기흥 나들목으로 진출 후 동탄 이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이거 GTX가 아무리 빨라도 거리차가 있어서 도시교통이 역전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버스에서 정류장 안내 방송까지 나오는 걸 보면 공작소는 동탄 이신도시에 진입했다는 거죠. 18시 55분 공작소는 동탄 첫 정류장인 현대 트랜시스에 정차합니다. 그에 반해 도시교통 시속 170km를 달리며 미개통역의 구성역을 통과합니다. 일단 공작소가 먼저 동탄에 닿았어도 퇴근길이라 교통량도 많고 신호에 걸릴 일도 다분하니 아직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GTX 지금 동탄역 안내 방송이 들리는데요. 그렇다는 건 동탄역을 코앞에 뒀다는 건데, 아니 도시교통 공작소가 동탄 입구에서 묶여있을 때 이미 동탄 신도시 내부까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GTX가 막판에 역전했다는 거죠. 거리상 도시교통의 목적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깝습니다. 일단 공작소도 동원 다원중 정류장을 넘어 동탄호동 행정복지센터 앞까지는 왔지만 신호대기. 아니 지금 몇 번째 멈추는 거냐고. 고속도로에서 즐거웠잖아. 19시 2분 도시교통은 동탄역에서 내립니다. 도시교통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제 버스를 타려면 무려 지하 6층부터 1층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씨, 나 군대 때 진급하려고 개같이 뛴 적은 있어도 이렇게 수직으로 간 적 없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개고생이야. 도시교통 쭉쭉 올라갑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까지 달리고 달리지 지하 5층. 지하 5층에서 주구장창 가시오죠. 근데 방향을 잘못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로 안 가고 하체 키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단으로 가버리는 미친 센스. 거친 숨소리를 내면 지하 4층 달리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도 지하 3층.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지하 1층. 한층 더 올라가야 지상이다. 죽을 것 같지만 드디어 출구에 마땅한 버스 정류장 도착. 이제 목적지로 가는 버스만 와주면 됩니다. 한편 공작소의 버스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량은 극악이고 교차로는 많다. 또다시 빨간불에 걸리면 그의 마음도 빨개집니다. 빨간 버스를 타니까 빨간불에 걸리는 게 아닐까요? 도시교통 드디어 목적지로 가는 H12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긴 해도 일단 버스에 들어왔습니다. 버스로 들어왔어?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좋아, 우리 버스야. 엑셀만 밟을 수 있죠? 아, 이게 동탄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서 이쪽도 만만찮게 신호에 걸리는 거로 보여요. 공자서 동탄 트램 부지를 옆에 두고 또 멈춥니다. 그 사이에 도시교통 린스트라우스, 한화, 롯데캐슬, 호반베르디언, 센트럴 프로즈, 반도 요브라까지 어째저째 지나갑니다. 신도시들은 왜 하나같이 아파트명이 겁나 긴 걸까요? 오늘도 다음 정류장이면 하차는 도시교통 하차벨을 누르면 내릴 준비를 합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드디어 목적지인 청목초 신안 1차에 도착합니다. 목적지 청목초 신안 1차에 도착한 도시교통 이번 승부의 승리는 공작소? 아이 선생님, 긴급 속보입니다. GTX는 역대급 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많이 속였습니다. GTX는 쓰레기입니다. 전구간 개통까지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세요. 아,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분명히 동탄역까지 도시교통에 앞서고 있던 것은 맞습니다. 도시교통이 19시 4분에 동탄역 동측 정류장에 있었고 공작소는 퍼스트파크 이지더원 정류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분이 지나 도시교통이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동탄역에서 목적지까지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도시교통 역시 만만치 않게 신호대기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공작소도 신호대기가 많았음에도 19시 14분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도시교통은 한참 지나서 19시 28분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14분 차이나 내며 패배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도시교통이 동탄역에서 전기자전거라도 타고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만 잘 받고 갔다면 적은 격차로 이기거나 졌을 텐데 이거는 버스를 탄 것이 역대급 패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도시교통 GTX 그렇게 올려치기 하던 실상 GTX 망했다 이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GTX가 망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개통 초기이기도 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하긴 하겠죠. 하지만 레이스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성역 미개통, 신도시 내 연계교통수단 미흡, 배차간격 문제와 환승 기피입니다. 현재 GTX의 종착역인 수서역은 업무지구인 강남 테헤란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GTX를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 점이 아마 다들 문제점으로 지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삼성역이라면 2호선과 9호선을 통해 테헤란로 잠실 쪽 업무지구로 접근하기 용이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연계교통수단 미흡이라는 문제점과도 이어집니다. 수서에서 강남까지 3호선과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탄 뒤 강남 쪽에서 또 환승을 하는 것이 매우 귀찮지만 그나마 여긴 철도가 정시성이라도 약간 보장하죠. 근데 동탄의 경우는 도시의 크기는 거대하고 동탄역의 신도시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지만 주거지는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동탄역을 잇는 철도, 궤도교통이 전혀 없고 버스마저도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정시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도 전무하니 이용객 입장에서 GTX를 타기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만약 힘들게 버스를 타고 동탄역까지 오더라도 승강장의 깊은 심도 때문에 힘들고 GTX 배차 간격도 시간당 3대 꼴이네 수틀려서 길 막힌데 GTX를 놓쳐버리면 20분을 태워야 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 요금이 일반적인 지하철보다 더 비싼 점까지 진입장벽으로 시너지를 일으켜버렸죠. 이용객들은 그럴 바에 집 앞에서는 광역버스 싸게 타고 강남이나 서울까지 최대한 환승도 적게 해서 가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GTX는 효용성, 즉 내가 큰 돈 주고 얻는 시간적 이득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니 현재로서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삼성역을 포함하여 전구간 개통하면 서울 도심으로 가는 수요도 있을 테고 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기는 한데 동탄 강남 케이스처럼 고향 파주 주민들이 광화문 업무단지로 갈 경우 GTX와 타 교통수단을 비교했더니 동탄 강남과 비슷한 이유로 인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하지만 그저 기우겠죠? 하여튼 아무리 빠른 큰 줄기 노선을 가진다고 해도 이것을 뒷받침할 가지치기 노선이 없다면 큰 줄기는 제대로 크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극초창기 공항철도보단 낫겠죠? 거기야 옛날에 직통열차에서 영도 찍었다던데. 한국에서 가장 빠른 열차 KTX, 그 위상에 도전하던 초고속 ITX만 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비행기를 제외하면 KTX가 1항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장거리로 KTX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 무궁화 오더는 KTX의 무자비하고 치사한 속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장거리로 정해버리면 KTX에 유리해지는데 이거 완전 KTX 공화국 아닙니까? KTX 구속하라! 물론 KTX가 빠른데 간혹 KTX 정착이 도시의 중심지에서 먼 경우도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KTX가 유리한 것은 아니려나? 그래서 준비했다 비교적 길지 않은 거리 울산에서 대구까지 장거리 패왕 KTX와 단거리 국밥 무궁화호의 대결!
우리 열차 동대구로 가는 KTX 열차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무궁화호를 관짝으로 보내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 동대구까지 KTX를 제쳐두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충주, 강남, 제주, 목포, 행신소서, 서울, 부산, KTX 대 비행기, KTX 대 ITX, 강남, 동탄, GTX 대 버스에 이어 도시교통공작소 그 7번째 레이스는 KTX 대 무궁화호로 따끈따끈한 신작. 울산 태화강역 승강장을 출발해 동대구역 타는 곳 5, 6번 입구에 누가 먼저 닿나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도시교통은 태화강역에서 무궁화호로 타고 쭉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편안한 루트. 공작소는 태화강역에서 KTX 정차역에 울산역까지 버스를 탄 다음 울산역에서 KTX로 갈아탄 뒤 동대구역으로 향한다.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까? 이번 승부는 분단위도 아닌 초단위 접전.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아슬아슬한 초접전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 불길한 플래그는. 뭐 여튼 무궁화호 열차 태화강역으로 진입 중입니다. 객차 2칸에 발전차 1칸이니 짧죠. 일단 KTX와 달리 무궁화호는 바로 출발하는 어드밴티지 정도는 들고 가겠네요. 이제 공작소 씨하고는 동대구역에서 만나겠죠. 오케이, 반복. 뭐야 왜 이리 싱겁게 헤어져. 승부는 싱겁지 않을 겁니다. 13시 22분 도시교통이 탄 무궁화호는 태화강역을 출발합니다. 열차가 승강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여유 부리는 공작소. 근데 이거 어쩌죠? 울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곧 도착할 텐데요. 일단 뛰세요. 마지막까지 오르고 출구를 향해 달리는 공작소. 버스는 5분 뒤에 옵니다. 출구까지 나가는데 계단을 2번이나 내려갑니다. 버스는 약 4분 뒤 태화강역에 도착. 이거 놓치면 30분 뒤에 오는데 놓치면 레이스 망해요. 한편 무궁화호는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를 지납니다. 속도는 시속 119km. 선형이 좋아서 그런가 나름 잘 달리고 있어요. 자 공작소 일단 버스 정류장이 태화강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 잘 받으면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빨간. 와 진짜 개빨리 뛰지 않습니까? 공작소는 어느덧 태화강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버스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오 저기 버스가 보입니다. 이제 슬슬 정류장에 서려면 4차선 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아니 이게 뭡니까? 버스 정류장이 바뀌었다? 라고 하지만 사실 횡단보도 건너기 전부터 버스 정류장 옮긴다는 안내 간판은 있었어요. 정류장 앞에도 떡하니 안내돼 있는데 이거 완전 기적이시야? 100대 빵! 본인 과실이죠? 아니 여러분, 공작소 레전드 모먼트 갱신. 레이스를 계획할 때만 해도 분명 여기 서는 게 맞는데요. 아니 촬영 당일에 버스 정류장에 이전했어요. 그러나 중 무궁화호는 부굴산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무궁화호는 순조롭게 가는데 공작소는 격하게 가네요. 버스가 태화강역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오는 구조이니 못 잡을 건 아닐 텐데 더 빨리 뛰어. 지금 횡단보도 신호 아직 빨간불이죠. 아까 애타게 빨간불 차단됐으니 억보로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은데 빨간색을 왜 이리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논란 아닙니까? 말씀드리는 순간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약 40m, 학창시절에 50m 달리기 그닥이셨나? 8초 만에 건넜습니다. 망할이라고? 레이스 망치고 싶은가? 더 뛰어! 공작소 인도로바타도 돌길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나름 최단 루트를 찾았어요. 다시 진짜 태화강역 정류장 앞으로 돌아온 공작소. 과연 버스는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들 한 대, 두 대, 세 대. 과연 공작소가 탈 버스는 와, 씹었다. 기적입니다. 공작소 두 다리가 튼튼한 덕분에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13시 34분 드디어 버스에 탄 공작소. 울산역까지 부디 순조롭게 가야겠죠. 한편 무궁화호는 북울산역 출발 후 계속해서 터널들을 지납니다. 요즘 뚫리는 철도는 터널이 많아서 창밖에 볼 게 적지만 대신에 속도를 얻은 것이겠죠. 속도도 느린 바퀴달리 탈 것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신호대기 상큼하게 나가는 버스. 무궁화호는 외동 신호장을 통과 빠르게 내달립니다. 무궁화호 시속 125km 달성 최고 속도 갱신. 버스도 터미널 사거리를 지나 보람병원 입구 정류장에 섭니다. 버스 첫 정류장. 무궁화호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약간 느려졌지만 그래도 버스랑 달리 속도 3자릿수는 유지 중이거든요. 아니 시내 도로인데 느린 게 당연하지. 야, 에? 뭐 선 얘기해줄까? 너도 곧 느려져. 수고. 무기야! 공작소와 버스 시청 앞을 넘어 시속 44km로 순조롭게 달리는 와중에 무궁화호 지금 신경주역에 멈췄거든요. 자꾸 서대는데 이대로 괜찮나요? 바로 출발. 시속 60km대로 신경주역 구내를 통과하고 또다시 터널로 진입하는 무궁화호. 근데 버스도 생각보다 빨라요. 여기도 시속 60km대로 달리는데요. 무궁화호 지금 버스보다 느려요. 거대한 삼각선을 통과 중이라 중앙선 본선으로 합류해 속도 좀 낼 것 같은데 이거. 버스 매섭습니다. 이제 시속 80km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괜히 급행 버스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무궁화호도 본선에 합류하면 속도를 회복합니다. 무궁화호가 왜 급행 여객열차 등급이겠어요? 엄청 빠르게 달리더니 이전 최고 속도를 갈아치우면 시속 130km. 곧 아화역을 통과하고 속도는 3자릿수로 유지합니다. 버스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울산역을 앞두고 있고 14시 14분 공작소 울산역에서 내립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도 이제 KTX만 타면 역전각이 날카롭게 보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의 직선거리는 약 48km. 한편 도시교통의 무궁화호 아니 기적을 좀 시게 올리는데요. 터널을 나오니까 속도도 마냥 빠르지 않아요. 곧 영천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KTX 오기 전에 격차 더 벌려야 하지 않나? 공작소 KTX 탈 준비 됐나요? 이때는 호시국이는 온도제고 선수독제 부리는 게 국룰이었죠. 이제 KTX만 타면 됩니다. 14시 18분 무궁화호 영천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속 80km.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선으로 진입합니다. 14시 22분 동대구로 가는 KTX가 울산역에 들어왔습니다. 1분 후 출발하는 KTX. 매섭게 추격당할 거 생각하면 무궁화호 긴장해야죠. 무궁화호 격차를 더 벌리려는 건가요? 시속 120km대로 빠르게 달리고 곧 하양 대구 가톨릭대가 아닌 하양역에 정차
교차합니다. 하지만 KTX 속도는 이미 무궁화호의 2배 이상입니다. 무궁화호가 동대구에 더 가까워도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결과는 몰라요. 근데 2분 정도 지나도 출발을 안 합니다. 그러는 사이 KTX 시속 298km를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직선거리 차는 약 38km. 자, 지금부터 KTX 매드무비 들어갑니다. 무슨? 14시 31분 무궁화호 드디어 하양역을 출발합니다. 동대구까지 남은 거리는 20km. 하지만 KTX도 신경지역이 아닌 동쪽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동대구까지 남은 거리는 49km. 두 사람 모두 종착역이 동대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궁화호가 시속 120km대로 속도를 내보지만 KTX는 이를 압도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직선거리차는 약 26km까지 줄었습니다. 무궁화호 헐레벌떡 청천역과 안심기지 인근을 통과하는데 오, 기적 소리를 울립니다. 대체 무슨 플래그길래? 뭐긴 뭐겠어. KTX가 너 탈 거니까 지지치라는 의미겠지. 두 사람의 직선거리차 단 10km. 무궁화호 대위기 상황. 승객 책임은 없나? 아니 잠깐, 무궁화호 자꾸 기적을 울리는데 기적 버프로 속도의 기적 보여주면 안 되냐?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지. 대구선을 타고 가는 중인 무궁화호 KTX가 다니는 경부고속선과 교차합니다. 여기에 지금 KTX가 보이면 전 망하는 거죠. KTX 대구선과 교차합니다. 동대구까지 얼마 남았는데 저 멀리 무궁화가 보일 것 같단 말이죠. 무궁화호 가천역을 통과합니다. 오늘 선로 작업 때문인지 생각보다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쫄리는데 대체 KTX는 어디 있는 거야? 무궁화호 고모역을 통과하는데 KTX도 고모역을 통과했습니다. 달리다 보니 동대구를 앞두고 있어서 슬슬 안내방송 들릴 텐데 지금 동대구역을 KTX와 무궁화호 둘 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점 동대구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무궁화와 KTX. 자, 출입문이 열립니다. 공작소와 도시교통 문 열려도 여유 못 부립니다. 목적지는 3층에 있는 타는 곳 5, 6번 입구거든요. 일단 계단을 향해 뛰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KTX처럼 뛰는 두 사람. 안다가 갑자기 뛰니 버거워 보이는데요. 자, 당장 계단 올라가야죠. 과연 누가 먼저 타는 곳 5, 6번 입구에 닿을까요? 그 결과는 14시 48분 50초 도시교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KTX 타고도 패배한 공작소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내가 더 빨리 왔다. 미안한데. 몇 시였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도시교통 무궁화호의 승리입니다. 도시교통이 동대구역에서 47분에 내렸고 공작소는 48분에 내렸는데 거의 30초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무궁화호가 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궁화호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동대구역 인근부터 선로 작업 영향으로 KTX도 약간 늦게 도착한 것으로 인해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동대구역 인근까지는 고속선과 일반선에 병행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에휴, 그동안 KTX가 웬만한 레이스에서 다 이겼는데 이번만큼은 패배했네요. 울산 시내에서 KTX역이 멀었고 무궁화보다 늦게 출발해도 금방 따라온 KTX가 세선 대단하지 않습니까? 패배자는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 레이스에서 나오는 교통수단이 철도가 기본인 거야 당연한데 맨날 도로 아니면 철도에다가 자꾸 TX 들어간 것만 나오고 이런 타이밍에 슬슬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물 위를 다닌다든가 그런 신박한 그림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나올 레이스 일단 좀 신박하려나?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좀 신박한 교통수단 간 대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KTX 대 비행기. 아니 저번에 똑같이 서울 부산으로 KTX 대 비행기 하셨잖아요. 이거 완전 시청자 기만이네. 여러분 그래도 늘상 나오는 철도 버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자, 다시 KTX 대 비행기 대결 어때요? 비행기는 수속이 복잡한 대신에 속도 하나는 보장하고 KTX는 간단하게 타는 대신 비행기보다 느린 게 지난번 레이스에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울 부산 또는 서울 광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종축만 생각하지 말고 횡축도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횡축?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에는 서울 강릉 간 KTX 대 비행기의 대결. 아니 강릉에 있는 지금 비행기가 안 다니는데 어떡해요? 그것은 바로 업로드일 기준 약 3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아직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날던 시절이거든요. 어쨌든 서울의 중앙 서울역을 출발해 강릉 주문진 버스터미널까지 편의성의 KTX냐 속도의 비행기냐.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속 없이 빠르고 편안하게 비행기를 이기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양양공항에 개빠르게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과연 그럴까? 충주, 강남, 제주, 목포, 행신수서, 서울, 부산, 강남, 동탄, 태화강, 동대구에 이어 도시교통 공작소 그 8번째 레이스는 KTX 대 비행기 리매치. 서울역을 출발해 강릉 주문진 버스터미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공작소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서울 1호선을 타고 청량리역부터 강릉역까지 KTX 이음을 탄다. 그리고 강릉역부터 목적지인 주문진 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 도시교통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간 다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양양공항으로 향한다. 양양공항에서 양양터미널까지 어떻게든 이동하고 나서 양양터미널부터 목적지인 주문진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까? 수많은 변수를 뚫고 승리한 자는 누구일까? 그 치열한 레이스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다. 가세요. 간다. 잘 가시고. 거 시작하기 전에 둘이 좀 재밌는 만담이라도 하면 안 될까? 는 무슨 14시 34분 두 사람은 목적지 주문진을 향해 첫 발을 뗍니다. 도시교통 공항철도 승강장은 심도가 깊기 때문에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그냥 내 다리로 가겠다는 선택. 공작소 역시 출발은 했는데 비교적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도시교통은 개찰구를 넘어 공항철도 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동시에 공작소는 1호선 개찰구를 통과 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14시 42분 공작소는 청량리역으로 가는 1호선 열차를 탑니다. 공항철도를 탄 도시교통도 공덕역을 출발했는데요. 두 사람의 하차까지는 각각 7.8km, 17.2km
2.1km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1호선은 도시철도고 공항철도는 광역전철이라 실질적인 속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1호선은 시청역을 지나 종강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구간 정말 유명한 드리프트 구간이라 쇳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데다가 속도도 느려요. 반면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에 정차하고 곧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왔습니다. 1호선도 가기는 하지만 거리 대비 정차역 수가 많으니 속도를 많이 내기엔 무리. 1호선 동대문역에 멈춰지만 공항철도는 지하를 빠져나와 벌써 지상 구간은 시속 100km대로 달립니다. 곧 있으면 한강을 건너는 공항철도 14시 55분 공항철도 한강 도하 김포공항까지 2정거장 남았습니다. 1호선도 신설동과 제기동을 지나 곧 청량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15시 정각 공작선은 청량역에서 내리면 KTX 이음을 타러 갑니다. 1분 후 도시교통도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역에서 국내선 청사까지 한 8분가량을 걸어야 하는데 탑승 시간은 잘 맞추겠죠? 비교적 여유롭게 걷는 도시교통. 공작소도 경의중앙선 승강장으로 왔는데 KTX를 타는데 전철 승강장을 가나? 아, 승강장에 개찰구가 있어서 바로 탈 수 있네요. 이거 바로 타는데요. 15시 8분 공작소는 강릉행 KTX 위음 열차에 탑니다. 우등실로 예약했기 때문에 자리가 편해 보이는데요. 도시교통도 국내선 청사에 다다르고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이용할 항공사가 셀프 체크인이 안 돼서 직접 접수처로 가네요. 그 와중에 공작소가 탄 KTX 위음은 청량역을 출발합니다. 일단 강릉으로 먼저 가긴 하는데 도시교통도 표를 끊었으니 이제 타기만 하면 되겠죠. 수속하는데 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 수속을 빨리 마치겠는데요. 그 사이 KTX 상복역을 통과합니다. 도시교통 수속도 끝났고 이제 양양의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구에 왔습니다. 이번에 탑승료가 없으니 램프버스를 타고 비행기 앞까지 갑니다. 15시 20분 램프버스에 탄 도시교통. 이제 비행기만 타면 역전은 따놓은 당상. 하지만 KTX 133km로 남양주시를 지나는데 덕서역과 도심역을 차례차례 통과합니다. 고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100km대긴 하죠. 도시교통에 탄 램프버스도 출발했습니다. 공항이 크다 보니 비행기 앞까지 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해도 15시 27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도시교통이 양양까지 탈 비행기는 플라이 강원입니다. 동시에 공작소도 북한강을 건넜습니다. KTX에서 나름 꿀 빠는 걸 어필하는 공작소. 의자 좀 젖히고 편하게 쉬는데 자세가... KTX 우등실 좌석 간격 똑같은 클리셰겠지만 공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반면 비행기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데 아니 어차피 빨리 가서 이길 건데 뭐. 15시 34분 KTX는 첫 정차역에 양평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AVOD에 바로 정보가 뜨니 이거 생각보다 유용할지도. 곧 양평역에 정차 후 출발하는 KTX. 슬슬 비행기도 움직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서야 승객들이 다 탔나 봅니다. 공작소가 이미 총거리의 4분의 1 정도 왔는데 도시교통은 제대로 출발도 못했거든요.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72km. KTX 시속 146km로 점점 치고 가는데 비행기 드디어 움직였지만 시속 20km. 곧 KTX는 벌써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에 진입했고 강원도 첫 정차역인 만종역에 정차합니다. KTX 강릉역까지 남은 거리는 115.5km.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100km. 세 자릿수 차이 어떡합니까 도시교통? 아니 이 소리는 이륙한다는 거죠? 그래 이거야 올라간다. KTX 최고속도 바로 따버리고.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속 605km. KTX보다 늦게 출발한 비행기. 근데 팩트는 비행기 속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편 KTX를 타고 있는 공작소. 뭐야 갑자기 왜 나를 검색해? 이땐 롬폼 연사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거 자연인 시절 개쩌는 플레이 리딸 가나요? 지금 소속이 한국철도공사. 들어가세요. 바로 닿네요. 소속이 묘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닫은 거 맞죠? 비행기 속도 시속 720km대. 벌써 광주 양평일 때까지 날아왔습니다. 곧 강원도가 머지 않았는데요. KTX는 시속 240km대로 횡성역을 통과합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53km. KTX는 빠르게 둔내역을 통과하면 최대한 도망치려는데 비행기는 현재 홍천과 횡성을 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폰 못해서 심심하냐고요? 응 아니야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했어. 비행기는 인제 인근 상공을 날아 태백산맥을 넘는데 16시 19분 비행기 속도는 무려 시속 621km. 게다가 이미 태백산맥을 넘어 양양공항 인근까지 왔습니다. 김포 양양구간은 국내선 중 두 번째로 짧은 거리라 금방 도착하는 것 같아요. 야 뭐 예상한 거지만 비행기가 태백산맥을 넘기 전에 KTX 이음을 따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KTX는 평창역을 통과하지만 비행기 속도에 비하면 역부족. 비행기는 양양 앞바다까지 나갔다가 착륙하는 것 같은데 KTX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시속 260km를 넘기지 못해요. KTX도 진부역을 통과하며 대관령 터널을 달리며 태백산맥을 넘습니다. 비행기는 곧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지면에 가까워지는 비행기. 스무스하게 착륙. 16시 30분 비행기는 양양공항에 착륙했고 KTX도 태백산맥을 지나 본격적으로 강릉시에 진입했습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41km. 유도로를 통해 공항청사로 향하는 비행기. 지금 KTX는 강릉역 시내로 향하고 터널로 들어오자마자 강릉역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KTX도 강릉역에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요. 하지만 비행기는 아직 내리기 전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 16시 38분 도시교통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아니 동시에 공작소도 KTX에서 내립니다. 두 사람의 내리는 시간이 같다? 내리자마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주문진이니 둘 다 여유 부릴 순 없죠. 도시교통 공항직원분의 배려로 빠르게 청사 밖으로 가는 길로 나갑니다. 공작소도 지금 강릉역 2번 출구로 나와 주문진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데 아니 300번 안 해줘? 아니 이런 대참사! 공작소 주문진으로 가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은 30분이라 이거 망했는데? 레이스는 허무하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도시교통의 승리로. 공작소 갑자기 어딜 향해 달리는 거죠? 승부는 끝났는데 갑자기 B 사이로 막 가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망할 것 같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저 버스를 잡으면 된다. 미쳤습니까? 한편 도시교통 공항을 나와 양양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려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 출발하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 택시를 타는 선택. 16시 42분 도시교통 택시를 타고 양양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공작소는 아직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대체 어디 갑니까? 승부는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일단 택시는 매우 빠르게 양양공항 일대로 나와 양양 읍내까지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니 최선을 다하여 레이스를 완주하려는 도시교통. 16시 49분 양양터미널에 도착한 도시교통은 곧바로 주문진행표를 끊고 5분 후 주문진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탑니다. 이제 여유롭게 결승선만 향하면 되는 꼴인데 공작소는 지금 잡았죠? 아니 이게 뭐야? 죽은 공작소가 산 버스를 잡았다고? 이 300번 시내버스 분명히 공작소가 강릉역 앞에서 놓친 게 맞습니다. 이게 강릉역에서 시내 한 바퀴 돌고 주문진으로 가기 때문에 공작소가 침착하게 주문진 쪽으로 걸어가서 기어이 버스를 타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6시 57분 공작소는 주문진의 시내버스에 승차 후 출발합니다. 도시교통이 탄 시외버스도 손양 정류장을 통과합니다. 공작소가 주문진까지 조금 더 가깝긴 한데 도시교통이 탄 시외버스가 완행이더라도 시내버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류장 수도 적습니다. 그에 부응하던 시외버스 속도는 시속 80km대. 시내버스는 경포 오죽헌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계속해서 7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는데 시내버스는 계속해서 정류장에 섭니다. 태생이 시내버스라 어쩔 수 없죠. 응 아니야. 국도에도 신호등이 있어. 이런 국도는 고속도로 아니죠? 어쩔 수 없겠냐? 바로 파란불이다 녀석아. 하지만 시내버스도 65km로 달립니다. 왜 뚫어져? 시외버스 국철공 인재개발원을 지납니다. 이 구간이 동해 북부선 연장 구간이다죠. 곧바로 하조대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시내버스도 즈음에 과학단지에 정차 후 출발하는데 목적지까지 도시교통은 19km, 공작소는 13km 남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시외버스가 속도로 시내버스한테 지는 거 아니지? 비행기가 다 해줬잖아. 일단 시내버스 늘 그랬듯이 또 정차합니다. 그래도 시내버스도 점점 강릉 외곽 지역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마냥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사천면사무소, 모래냉복센터 모두 정차합니다. 반면 시외버스는 잔교리 해변을 넘어 인구 정류장에 정차하고 1분 뒤에 출발합니다. 이번에 시내버스도 북강릉 IC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두 사람 모두 점점 주문진에 다가섭니다. 시외버스 남해 정류장에 정차하고 1분도 안 되어 출발합니다. 남해 다음은 주문진입니다. 시내버스도 연곡 해변을 지나 연곡면 사무소 인근까지 왔는데요. 주문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외버스도 지금 현남면 지경리를 지나는데 강릉시 주문진읍 이정표입니다. 시내버스도 주문진읍 정류장인 강원도립 대학 인근에 오며 주문진읍에 진입했습니다. 시외버스는 빠르게 주문진읍 사무소 일대를 지나고 곧 있으면 주문진 터미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주문진중 고등학교 쪽을 지나지만 결국 또 정차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시외버스도 주문진 읍내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빨간불에 멈춥니다. 그래도 시외버스 다시 터미널로 향하는데 시내버스도 신리교를 지나죠. 여기도 주문진 터미널을 코앞이에요. 이거 시내버스가 이기나요? 여기도 빨간불로 신호정차. 시외버스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가 여기도 터미널 바로 앞에서 신호정차. 시내버스 다시 출발하고 공작소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승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터미널까지 100m. 도시교통의 시외버스 파란불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눈앞에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이 보이는데요. 17시 36분 도시교통은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에서 내리는데 5분 차이로 졌네. 망할. 아따 이응 성능 확실하구만. 와씨 KTX가 비행기를 이기다니 고무적이군. 결과는 공작소가 6분 차이로 이겼습니다. 뭐 이번 승부는 사실상 버스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행기나 KTX나 사실상 도착한 시간은 비슷했고 비행기는 양양공항에서 주문진까지 거리가 조금 더 먼 대신에 시외버스를 탄 것인데 시외버스가 결코 느린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가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에 승부가 갈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행기와 KTX의 도착 시간이 엇비슷하다는 것이 킬포죠.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수속, 탑승, 하승 시간 모두 포함해보니 KTX랑 비슷하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에서 강릉 갈 때 비행기의 효용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거죠. 뭐 그래도 다들 여름에 양양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강릉선 KTX는 자주 매진되니까 김포 양양 항공편을 부활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기에는 양양공항이 메인인 항공사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작년 11월부터 양양공항은 개점 휴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속도로와 KTX가 너무 잘 달려주고 있으니 쉽지는 않겠는데요? 이 영상에 나온 플라이강원 항공기 우리는 생전 고기의 개쩌는 무빙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지 아무쪼록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비행기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고 하늘을 날고 여행 가는 기분 제대로 느낄 수 네 졌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2024년 8월 15일 한국에 지하철이 생긴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 청량리 개통과 동시에 수도권 전철 1호선도 성북부터 인천 수원까지 연결되며 본격적인 전철 통근 시대가 열린 셈이죠. 그래서 준비했다. 충주 강남 제주 목포 인신 수서 서울 부산 강남 동탄 태화 강동대구 서울 강릉에 이어 도시교통 공작소 그 9번째 레이스는 서울 지하철 50주년 기념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50주년 짬밥 1호선과 평균 속도 50km 맞나? 여튼 빨간 버스의 대결. 의정부역 동부광장을 출발해 수원역 5번 출구와 역간판 앞까지 누가 먼저 도착할까? 고래의직원 공작소는 의정부역 동부광장 정류장에서 8409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와 구리 시내를 경유하여 수원역으로 가는 고속도로 루트로 총 정류장은 20개. 1호선 빌런 도시교통은 의정부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탄 뒤 중간에 환승을 한번 하고 나서 수원역으로 향하는 루트로 총 정거장은 45개. 서울을 두고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이거 살짝 색깔 논란 있을 수 있겠냐? 서울 지하철 1호선 50주년 기념 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45분 후다 간다. 동탄이 아니라 어디냐? 수원에서 봐. 자 바로 시작합니다. 14시 45분 두 사람은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헤어집니다. 도시교통은 의정부 역사에 들어서며 곧이어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공작소도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기 눈앞에 8409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죠. 14시 50분 도시교통은 1호선 인천행 열차에 탑니다. 동시에 공작소도 8409번 버스를 탑니다. 아니 자 얼때리지 말고요. 공작소 앉은 채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될 텐데요. 두 사람은 약 30초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일단 공작소가 약간 더 바로 빨간불 회룡역에 섰다가 바로 가는 1호선. 아무리 지하철이 완행이더라도 도로교통에 영향을 받지
가깝지 않으니 정시성 면에서 안정적이죠. 버스 경의교차로와 회룡역 앞 교차로를 넘어 회룡역 정류장에 멈춥니다. 그 사이 1호선은 망월사를 넘어 도봉산까지 왔는데요. 현재까지 서울로 먼저 들어온 건 1호선입니다. 버스는 병무청 앞을 지나는데 왜 굳이 경기 북부 남자들의 안 좋은 기억을 자극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2025년은 아무 15시 정각 망월사역 3번 출구에 정차한 버스. 1호선은 도봉역에 대 두 사람의 거리차는 3.8km. 근데 버스가 1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버스가 고속도로만 타면 날아다닐 테니까. 근데 아직 시속 40km대로 주행 중인 버스. 그에 반해 1호선은 적어도 시속 70km는 내주고 있습니다. 창동역에 정차 후 출발하는 1호선. 와중에 저 영명판 두 개는 철도청 시절 양식 같은데 철도박물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1호선과 버스 모두 각자 정거장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는 의정부시 마지막 정류장인 장암역 성림사 입구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불암산 영업소입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앞두고 또 빨간불이 걸렸어요. 1호선은 곧 광운대역입니다. 광운대역은 과거 성북역이었고 1호선 최초 개업역이자 북측 종점이었죠. 공작소가 탄 버스 의정부 나들목으로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수락산 터널로 진입. 터널이 끝나면 바로 서울 노원구입니다. 1호선은 석계 신의문에 정차. 그 와중에 버스는 수락산 터널을 나와 서울 노원구인데 곧바로 불암산 터널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8.5km. 버스가 터널을 지나는 와중에 1호선은 외답까지 왔습니다. 아직 갈 길 멀죠. 불암산 터널을 나온 버스는 남양주시에 돌입. 버스는 시속 90km대로 비교적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불암산 요금소 딱 통과하고 정류장에 코앞. 15시 21분 버스는 불암산 영업소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위도상 1호선이 더 앞섰는데 불행히도 고속도로가 끝나는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죠. 기회는 올 겁니다. 근데 또 기회를 뒤집으면 회기. 네? 리실브는 오른쪽입니다. 일단 1호선도 청량역을 앞두고 있죠. 조련 구간이라 속도가 느린데 불이 깜빡거릴 줄 알았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가 불이 꺼지거나 에어컨이 꺼지지 않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다 이거죠. 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속도가 마냥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1호선 지하 천역인 청량역에 정차 후 출발. 버스는 구리 나들목으로 진출하여 구리 시내로 향합니다. 합류부가 북부 간선도로라 교통량이 많죠. 1호선은 와중에 제기동역을 출발하는데 버스도 동구릉역 예정지 인근까지 왔고 구리시 첫 정류장인 건영 성원아파트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동시에 1호선도 신설동역에 정차합니다. 일단 거리만 보면 버스가 불리해 보이지만 정거장 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1호선 동묘암역에 멈춥니다. 동묘역과 동대문간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원래 동묘암역은 계획에 없던 역이었다가 6호선 환승 때문에 2005년에 새로 지어진 곳이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중에 가장 젊은 지하역입니다. 버스는 경의중앙선과 교차하고 교문 사거리를 넘어 돌다리 구리전통시장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1호선도 종강역에 정차하는데 종강역과 시청역 사이는 유명한 드리프트 구간인 거 다 알죠? 넘어갈게요. 버스는 롯데백화점 구리역 입구 정류장 정차. 이 다음은 다시 고속도로입니다. 1호선의 시청역에 정차하는 와중에 버스는 구리 남양주 시계를 넘어 다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진입하며 또 달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1호선도 지하 서울역을 출발하며 다시 지상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보다 지상이 달리기 좋겠죠? 남양주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탄 버스. 아니 근데 잠깐 저거 뭐냐? 왜 이리 차가 많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허! 신앙을 가지세요! GTX랑 비행기도 이긴 버스라서 1호선 버리고 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버스는 현재 구리 남양주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곧 구리시 마지막 정류장에 구리 영업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 잠깐 신앙의 종말이 도래했나? 역시 요금소 이후 정체된 국룰인가? 이거 아닌데? 일단 버스 구리 영업소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니 뭐야 이거? 버스 전용차로 어디 갔어? 아 저런 버스 전용차로는 없어요. 여긴 경부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1호선은 유유히 남영역을 지나 용산역에 정차합니다. 그나마 버스도 교통량이 많은 거지 아예 멈춰버리는 정체까지는 아니거든요.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기도 지금 한강 건너고 있고요. 그냥 절로 가서 퇴근하면 안 돼? 도시교통의 1호선도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속도만 봐라. 누가 완행이 느리대? 일단 버스는 강일 나들목을 넘겼지만 속도는 시속 10에서 20km대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스피 주가도 아니고 자꾸 박스권 안에서만 노는데요? 반면 1호선 상태 어떻죠? 노량진역 출발 시속 75km 33. 대방역까지 무난하게 갔고 신길역에 정차하는 1호선. 와중에 저게 구형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저건 승강장에 덩그러니 있을 게 아닐 텐데 우리 철방이 아까부터 일을 많이 해줘야겠는데요? 버스 지금 시속 70km대입니다. 1호선과 별 차이 없거든요?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나? 왜 뚫어져? 아 3일 천하도 아니고 이거 뭐 30초 천하인가요? 아 그래도 뭐 정체는 아니고 대충 지체긴 한데 분기점 교통량 이거 맞냐? 1호선 신도림역에 정차합니다. 곧 구로역을 앞두고 있으니 내릴 준비. 이날은 고척돔에 경기가 있다 보니 승객이 매우 많고 혼잡했거든요. 빨리 내려야겠습니다. 16시 6분 도시교통 구로역에서 환승을 위해 내립니다. 환승으로 시간 까먹을 것 같지만 수원으로 가는 열차는 전역에 있어서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 와중에 버스는 광암터널을 지나 서하남 나들목을 통과합니다. 여전히 교통량이 많긴 해도 진행 자체는 원활합니다. 도시교통 1호선 신창행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합니다. 일단 여기가 경부선으로 들어가는 고가 구간이라 속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하지만 버스 속도 뭡니까? 시속 70km대?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텼다. 바로 고속도로 청성화 95km. 미친! 아이 뱀누나 좀 달려봐라. 50주년이라고 속도를 50불만 맞출 필요는 없잖아. 버스는 가천대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어느덧 성남시까지 온 버스. 1호선도 가디역을 출발하는데 사람은 적당히 있네요. 1호선도 시속 96km까지 찍었습니다. 버스의 고점 거기까지야. 응 아니야. 정상화된 버스 이제 막을 수 없거든요. 속도도 지금 양호하고요. 분명 거기까지라고 말했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출발합니다. 뭐 이제 속도 높은 건 놀랄 게 아닙니다. 시속 110km. 1호선은 석수역을 넘었으니 이제 서울을 넘어 다시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버스는 지금 정체지역. 아니 무슨 속도가 시속 18km 뭐야? 교통량은 아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1호선은 관악을 넘어 안양역까지 왔습니다. 1호선은 무난한 진행인데 버스는
버스는 왼쪽 차로로 가야 하다 보니 답이 없는 게 보이죠? 판교분기점을 다 통과하는데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16시 33분 2호선 현재 금정역에 다 와갑니다. 위치상 굉장히 유리한 도시교통. 수원까지 앞으로 6정거장 남았는데 갑자기 왜 내리는 거죠? 아니 어디가? 승강장을 갑자기 달리는데 뭐 내렸다가 다시 타기라도 하나? 에? 화장실? 1호선 4호선 타는 분들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는 금정역에서 내리면 해결할 수 있다 이거구만. 그래서 몸소 보여주고 싶어서. 저분 전날에 과음했으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자, 도시교통님 왔으면 이제 제 시간이죠. 막힌 혈이 뚫린 건지 속도도 70km로 잘 가고 있습니다. 터널 지나니까 바로 톨게이트하고 정류장이 나왔죠. 버스는 의왕청계 영업소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이제 하계이 제시에서 고속화도로로 갈아타고 좀만 더 가면 수원이거든요. 초록선을 따라서 나가면 여기 수원 보이죠? 이제 다 왔습니다. 아까 나갔는데 살짝 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청계 IC까지 왔고 버스도 70km대로 달립니다. 버스도 흐름 타고 의왕 톨게이트 정류장을 지나 의왕 IC로 나가며 수원 가는 시내도로로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벌써 수원을 앞뒀다고? 빨리 열차 타야 돼. 응, 놓쳤어. 아니 이걸 놓쳐? 버스는 지지대 고개를 넘으며 본격적으로 수원시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교통은 아직 1호선을 못 탔는데 다음 열차가 급행입니다. 이러면 정차역이 딱 2정거장이죠. 버스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정류장을 통과합니다. 경수대로를 따라 가는 중인데 생각보다 차가 많거든요. 그래도 아까 저속도로보다는 낫겠죠. 도시교통도 기다릴 끝에 천안급행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화장실 이슈를 급행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1호선 천안급행을 타면 금정역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8km. 열차는 혼잡하고 정신도 없는 와중에 1호선 군포역을 통과합니다. 속도는 약 시속 80km. 버스는 장안구청 인근을 지나는데 빨간불? 우회전이라 그냥 가네요. 1호선은 의왕역을 통과하는 사람 진짜 많아서 정신없긴 해도 급행답게 역대로 통과하며 버스를 바짝 쫓아옵니다. 버스는 월계 사거리에 멈췄다가 곧이어 동성아울렛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도로상의 거리지만 자꾸 정차하면 곤란하죠. 1호선 성균관대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수원. 버스가 장안공원 정류장과 경무청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를 통과하는 와중에 1호선도 화서역을 통과했습니다. 곧 수원역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 도시교통은 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수원역 5번 출구 앞까지 얼른 달려야죠. 개찰구를 통과. 공작소도 수원역 노보틀 수원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정류장에서 수원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역간판까지 뜁니다. 도시교통 엘리베이터를 타야죠. 이거만 타면 목적지가 코앞이죠. 공작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수원역 4번 출구를 지납니다. 마지막은 순수 피지컬 싸움.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그 승부의 결과는 공작소 종이 한 장 차이로 수원역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진정해. 뭐야? 나 여기 있어. 늦었어. 어서이. 1호선의 짬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완행으로도. 완행은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좀 이슈가 있긴 했는데 내가 이겼어. 뭐라는 거야? 결과는 1호선을 탄 도시교통의 승리인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죠. 근데 그 종이가 하드보드지보다 두꺼웠던 것이죠. 사실 결과는 무려 19분 차이가 났는데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엄청 밀린 거에 더해 하기분기점 수원 시내에서도 엄청나게 막혀서 이미 금정역에서 도시교통의 급행열차를 탄 시점에서는 승부가 끝났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교통이 미리 도착해놓고는 공작소의 뒤를 밟으며 능욕했다는 엔딩. 근데 뭐 결론은 50년대 지하철이면 얼마나 콘텐츠가 많겠습니까? 다양한 차량 종각 드리프트 빌런 무료 공연까지. 이건 역사를 사는 거죠. 1,400원이면 거의 공짜지. 그리고 이 레이스 시리즈도 다음이면 벌써 10번째 많은 기대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기대해주시죠. 레이스는 계속될 거니까. 드디어 도시교통 공작소 레이스 시리즈가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존나 빠른 GTX-A 운정 중한 서울역 구간도 개통했는데 제가 또 GTX 숭배자 아닙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GTX는 역대급 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GTX는 쓰레기입니다. 전 구간 개통까지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세요. 아니 이거 저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다르다고. 그래서 준비했다. 충주 강남 제주 목포 행신순서 서울 부산 강남 동탄 태화강 동대구 서울 강릉 의정부 수원에 이어 도시교통 공작소 10번째 레이스. 퇴근 시간에 서울 강남역에서 파주 운정 초록공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트리엄 센트럴파크 정문까지 GTX 대 버스. 아니 근데 그 시간에 강남에서 버스 타고 운전 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구간 흥정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 최소한 버스를 파주에서 가까운 곳에서 타게 해주신 걸 한번 여쭤봐도 될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관대하니까요. GTX 숭배자 도시교통은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2번에 서울역부터 운정중앙역까지 GTX-A를 타고 운정중앙역에서 아무 버스나 잡고 목적지로 향한다. 버스 사랑단 공작소는 강남역에서 합정역까지 2호선을 탄 다음 합정역에서 서울동행버스 퇴근 03을 타고 쭉 목적지까지 간다. 새로 개통한 GTX-A 구간 과연 거품인가 신인가? 예상보다 치열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시 33분 간다.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GTX 쓰레기라면서. 그 발언, 그 비웃음 판으로 돌려줄게. 기대해. 근데 먼저 가. 나는 한 열차 2개 보내도 이길 것 같아서. 가봐 꺼져 빨리. 아니 적어도 사당역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17시 33분 공작소가 먼저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도시교통은 대합실에서 그저 상황을 보는데 지금 들어오는 열차가 공작소가 탈 열차니까 타고 가겠죠? 아니 뭐야 이거. 지옥철 시간이죠. 이거 탈 수 있습니까 공작소? 이런 결국 다음 차를 타야죠. 17시 36분 맨 앞줄에 섰으니 다시 열차에 몸을 싣는데 쉣 지옥철입니다.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교통도 미리 승강장에 내려왔는데 공작소가 탄 열차를 보내주면 지금까지 2대를 보낸 도시교통. 공작소가 열차 하나 놓친 것이 스노우볼이 되진 않겠죠? 공작소가 서초역에 정차할 때 도시교통은 강남역에서 2호선 열차에 탑니다. 역시나 지옥철이고요. 두 사람은 두 정거장 차이로 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작소 사당역에 오면 아까보다 좀 살만해진 것 같죠? 아직 도시교통은 지옥철 한가운데입니다. 적어도 사당은 가야죠. 17시 50분 도시교통은 사당역에서 내리면 4호선으로 갈아타러 갑니다. 사람들이 환승 통로를 가득 메웠는데 서울역까지 지옥철 확정일까요? 그 사이 공작소의 2호선은 서울대 입구역을 출발합니다. 드디어 4호선 승강장에 온 도시교통. 아, 벌써 어지러운데요? 이게 지하철역이야? 시장바닥이야? 바선생마냥 샥샥 사람들을 피해 그나마 덜 혼잡한 곳에 왔더니 바로 진접행 열차가 옵니다. 사당발 열차라 차내는 쾌적. 17시 54분 도시교통은 4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공작소는 봉천역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3.6km. 신림역에 정차한 2호선. 공작소도 지옥철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4호선도 총신대구 이수역을 출발합니다. 참고로 총신대는 남승역에서 가깝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작역을 앞두고 지상으로 나온 4호선. 시속 47km로 가다가 서서히 동작역에 멈춥니다. 이제 한강을 건너는 4호선. 저녁 풍경이 굉장히 예쁜데 한강을 먼저 걷는 건 도시교통입니다. 한편 2호선 구디에 정차 중인데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지? 괜히 쫄리는데? 빨리 출발하길 바라는 공작소의 마음과 달리 1분 조금 넘게 정차 후 출발합니다. 4호선은 이촌역을 출발했는데 차 내 혼잡도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2호선은 대림을 지나 신도림역에 멈춥니다. 지옥철 수준은 아니지만 아까 4호선에 비하면 혼잡해 보이죠? 4호선은 삼각지 숙대 입구역을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곧 우리의 주인공 GTX A를 타야죠. 18시 10분 공작소의 2호선이 영등포구청역에 정차할 때 도시교통은 서울역에서 내립니다. 안내를 따라 GTX A를 타러 가보죠. 2호선 당산역을 출발하고 한강을 건넙니다. 저 멀리 여의도가 보이는데 서울은 점점 스카이라인이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은 GTX 타는 곳으로 향합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왼쪽은 에스컬레이터고 오른쪽은 엘리베이터인데 일단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 볼게요. 같은 시각 공작소는 합정역에서 내리면 이제 운정신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개찰구까지 빠르게 통과. 도시교통은 지하 2층으로 내려왔고 하나 더 내려가서 이제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공작소도 합정역 1번 출구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운정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고 직선 거리차는 5.1km. 운정에 조금 더 가까운 건 도시교통이지만 의도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18시 19분 운정중앙행 GTX 열차가 진입하고 1분이 지나 승차하는 도시교통. 공작소도 운정에 서울 03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약 4분 남았습니다. 출발 대기 중인 도시교통. 가운데 이가 빠진 게 아쉬운데 차후에 강남도 연결되고 창릉역도 개업하겠죠? 18시 25분 이제 영웅 호거의 시간. GTX A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자, 술과 속도를 대령하라. 동시에 공작소도 저 멀리 서울 03번이 들어옵니다. 18시 26분 공작소도 서울 03번 버스에 탑니다. 다음 정류장은 파주 운정 신도시니 그동안 무정차로 갑니다. GTX 출발한 지 1분 살짝 지났는데 시속 101km를 찍으면 우상향하고 18시 28분 시속 174km를 찍습니다. 와, 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떡상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버스도 강변 분로에 진입하는데 야, 저 아름답게 수놓은 무수히 많은 빨간 불빛. 자, 천천히 가야겠지? 차내가 약간 혼잡한 와중에 곧 연신내역에 정차할 겁니다. 지난번 수서 동탄 구간과 비교하면 입석은 기본에 승객이 적지 않습니다. 18시 30분 연신내역에 정차 후 출발하는 GTX. 버스는 성산대교 북단이고 교통방송 단골 언급 구간답게 좀 막힙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7.3km. 운정에 조금 더 가까운 건 도시교통의 GTX입니다. 버스는 성산대교를 계속 지났는데 지도가 아주 빨갛죠? 그래도 이 정도면 정체는 아니고 서행 정도입니다. GTX는 대곡역으로 향하는데 시속 145km를 찍지만 일단 속도 조정당하고 있긴 해도 곧 건강해질 겁니다. 반면 버스는 건강한 조정이 어딨어? 그냥 파란불이지. 우하향이야 우하향. 성산대교 북단부터 월드컵대교 북단은 담요부가 복잡해서 차량 통행량이 많거든요. GTX도 계속 대곡역으로 향하는 중인데 차량은 꽤 혼잡합니다. 우리의 GTX 속도에 건강한 조정이고 다시 우상향. 시속 174km를 달성하고 낮아지는 걸 보아하니 곧 대곡역에 닿겠군요. 아무리 느려도 시속 20km대로 다니는 버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18시 37분 고양시 대곡역에 정차 후 출발하는 GTX. 버스도 이제 서울시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고양 나들목을 지나서 원화를 지는 걸 기대해야겠는데요.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7.7km. 목적지까지 GTX는 14.5km. 버스는 28km 남았습니다. 약 2배 차이인데 버스 이거 극복 가능합니까? 응, 이겨.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보여줄게. 이제 길이 막히지가 않는데요? 자, 이제서야 제대로 붙어볼 수 있겠네요. 18시 42분 남고양 나들목을 지나온 버스는 마곡대교 인근을 달립니다. 고양시로 들어오자마자 귀신같이 길이 뚫린 고양. 예? 계속해서 속도는 시속 70km대. 다소 혼잡했던 GTX도 킨텍스역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10km. 버스는 킨텍스 나들목까지 13km 남았습니다. 킨텍스역을 출발한 GTX는 운정 중앙역만을 남겨뒀습니다. 차내는 여유롭습니다. 이제 막판 스퍼트로 달리는 GTX.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와중에 버스도 자유로 분기점을 지나 일산 신도시 초입으로 향합니다. GTX 시속 174km를 다시 찍고 나니 곧이어 종착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내릴 준비해야죠. 지금 버스는 킨텍스역과 가까운 킨텍스 나들목까지도 8km 남았습니다. 너무 무난하게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버스는 이제 별의 순간이거든요. 18시 49분 도시교통은 운정중앙역에서 내립니다. 올라가는데 사람이 좀 많네요. 버스는 장항나들목을 통과합니다. 곧 킨텍스 나들목. 도시교통은 지하 8층 콘코스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이번에 개통한 GTX A 역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아무리 사지 멀쩡해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니 운영사 권장대로 엘베 타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 와중에 킨텍스 나들목을 통과한 공작소. 두 사람의 직선 거리차는 약 7.5km, 버스의 남은 거리는 14km. 일단 엘베탄 도시교통은 고작 24초 만에 지하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개찰구를 통과하고 1번 출구 버스 타는 곳으로 갑니다. 운정중앙역에는 잠실역이나 광교중앙역처럼 지하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 편의성이 높죠. 바로 타러 가는 와중에 공작소는 2, 3포 분기점을 지납니다. 둘의 직선 거리차 6.5km, 두 사람의 남은 거리는 공작소 12km, 도시교통 단 1.5km. 도시교통도 1번 출구 버스 타는 곳 A구역에 왔습니다. 저기 스크린도어 너머에 버스가 보이는데 저기 목적지 근처에 가는 건가? 일단 들이박아! 공작소는 자유로휴게소를 넘어 달립니다. 북한에 가까워지니까 실감나는 이정표가 보이는데 도시교통도 일단 버스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목적지 근처에 간다는 걸 알고 070 B번에 승차합니다. 공작소가 탄 버스는 장월 나들목을 통해 동서대로를 타고 운정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둘의 직선 거리차 4.5km, 공작소의 남은 거리 6.2km. 도시교통이 탄 버스도 이제서야 출발합니다. 지하 정류장을 빠져나갔지만 금방 신호정차. 반면 공작소는 산남 나들목과 탑골 나들목을 빠르게 달립니다. 둘의 직선 거리차는 1.8km, 확 줄어든 거리차. 도시교통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초록꽃마을 8단지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합니다. 하지만 또 신호정차. 삽다리 나들목을 통해 운정 신도시에 들어온 공작소. 좌회전 받고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이제 정류장의 시작이니 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도시교통도 풀로 달려 초록꽃마을 7단지에 정차했고 공작소는 첫 정류장인 초록꽃마을 10, 11, 12, 13단지에 정차합니다. 둘의 직선 거리차 906m. 도시교통은 초록꽃마을 2단지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여기 정류장이 없어서 하마터면 기사님이 그냥 지나칠 뻔했거든요. 저 앞에 목적지가 보입니다. 공작소도 초록꽃마을 4구단지 정류장에 정차하고 다음이면 바로 목적지. 둘의 직선 거리차 750m. 목적지까지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인 도시교통. 일단 하나 열렸으니 건너고 오른쪽 횡단보도만 빨리 열리면 됩니다. 하지만 공작소도 초록꽃마을 4구단지를 출발합니다. 도시교통 바람불만 기다리는데 대체 왜 안 열리냐? 공작소도 곧 내린다. 초록꽃마을 6, 7단지 정류장. 카드 찍으면 내릴 준비. 둘의 직선 거리차 단 210m. 공작소 버스에서 내립니다. 바로 앞이 꼬린 지점이죠. 하지만 빨간불. 도시교통 신호등 열렸습니다. 그냥 개뛰어 죽도록 뛰란 말이야. 공작소도 결국 건넜습니다. 결국 목적지인 초록꽃마을 6단지 GTX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정문에 먼저 도착한 것.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GTX 운전 금강 펜테리오 센트럴파크에 사는 도시교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왔어? 저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주장 아니야 이거? 이제 좀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GTX는 신이고 형제고 신 그 자체입니다. 바로 준비하십시오. GTX는 거품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로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결과는 4분 차이로 도시교통의 승리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서 놀랐죠? 솔직히 버스가 합정이 아니라 강남에서 출발했다면 퇴근길 정체 때문에 차이를 훨씬 더 벌릴 수 있었겠지만 그나마 봐줘서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도 버스의 경쟁력은 GTX보다 짧은 구간을 편하게 간다고 할 때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GTX-A가 전 구간 개통에 삼성역 개업까지 더해진다면 확실히 모든 면에서 GTX의 압승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GTX는 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응 아니야.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거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뭔데? 그거 우리가 횟수로 3년 전이다. 그거 우리 그거 알잖아. 그거 일단 레이스를 하는 게 레전드다. 근데 정작 안 올렸잖아. 응? 영상 하나도 안 만져. 제발 좀 올려라.